예, 이번 주 미제 사건이요. 네. 이건 좀 희한한 미제 사건이요. 희한한 미제 사건.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 벌써 읽어봐가지고. 이게 제목 미리 얘기 안 할게요. 네. 99년도 사건이에요. 꽤 오래됐어요. 오래됐습니다. 네. 99년도 12월 9일이니까 겨울이네요. 네. 12월 9일 날 충북 제천. 네.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 있으면 지네 동네라고. 우리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는 뭐 드라마라든지 뭐 이런 쪽 관련해서 계속 활동하려고 또 일정 부분 아마 활동한 걸로도 알고 있는데 네. 하고 본인이 좋아하는 길을 선택해서 가서 열심히 그쪽에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네. 또 얼마 전에 잘 지내고 있다는 그 전화 연락도 받았고요. 또 뭐 이제 연예인 반열에 들어가서 그런지 엄청 이뻐졌어요. 요즘번에 200회 특집으로 나오셨을 때도 벌써 엄청 예뻐지셨던데요. 엄청 예뻐졌잖아요. 그래서 뭐 아주 잘 지내고 하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너무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근황은 네. 제가 좀 설명드렸고요. 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윤희 프로파일러는 우리랑 끝까지 갈 수도 있었어요. 충분히 갈 수 있는 사람이고 능력도 되고 그랬는데 본인이 더 늦기 전에 후회 없도록 자신이 가고 싶은 길 가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잡을 수 없거든요. 꿈을 위해서 또 이제 본인이 이렇게. 뭐 100번 사람이 산다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100번 1000번 후회해도 내가 그 길 한번 가보고 싶다. 네, 그럼요. 내가 후회해서 10번 100번 후회하고 다시 돌아올 망정 맞아요. 네. 내가 그 길 한 번 정도는 내 인생에서 가고 싶다 하면은 가는 겁니다. 그 가고자 하는 걸 앞에서 막으면 그 자체가 아주 잘못된 거거든요. 저도 남들이 가지 말라는데 구태여 갔다가 후회 많이 하고 살아온 인생이기도 하지만요. 그래도 그거 막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진실로 원하는 곳으로 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놔준 거니까 뭐 사건으로 해서 무슨 불화가 있거나 부적응하거나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게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도 그런 생각하는 분들도 막연히 하긴 뭐 세상은 넓고 이상한 사람도 많으니까요. 맞아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어차피 다들 알고 계셔가지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지낸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하여튼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의 고향 네. 충북 제천시에 있는 한 컨테이너에서 화재가 발생해요. 네. 컨테이너 이렇게 놓은 데서. 네네. 근데 그 컨테이너에는 40대 이모 씨가 살고 있었던 컨테이너예요. 혼자 네.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네. 그래서 이제 화재가 발생하니 컨테이너 불 붙으면 무지하게 잘 탄다는 거 아시죠? 그쵸. 거기 그 다 틈 합성. 사이에 예. 그 스티로폼 같은 그게 돼 있고 또 뭐 네. 심한 어떤 경우는 밖에다가 우레탄 칠을 해놔가지고 예. 그게 불이 붙으면 꺼지지도 않아요. 그쵸. 막 시커먼 연기하면서 꺼지지도 막. 않고 그다음에 우레탄에서는 막 유독가스 발생하고 그래갖고 큰 사고 나거든요. 예. 근데 컨테이너에 불이 딱 붙으면 정말 끄기 힘들어요. 전소될 때까지 어려워요. 네. 그 컨테이너에 이제 화재 신고가 들어오니까 이제 화재 진압을 했어요. 예. 여기까지 좋았는데 소방관이 그 안에 이제 내부 진입하잖아요. 다 끄고 난 다음에 그럼요. 예. 들어갔다가 그냥 자지러집니다. 왜요? 그 안에서 정말 말 그대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시신이 한 구 발견돼요. 아이고. 시체가.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판단하는 건 간단하잖아요. 거기 집주인. 살던 이씨지 뭐.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히 탔으니까 얼굴을 알아볼 수 없고. 네네. 그 시신이 거의 전소됐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예. 그냥 물건이 거의 탄 거 정도예요. 거의 그냥 예, 형체도 거의 뭐. 알아볼 수. 저는 이제 그런 시신을 맺고 봤는데.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그런 경우에 이 치아. 예. 이는 안 타거든요. 치아로 나이 성별. 네. 그다음에 이제 마모도를 가지고 나이. 교모라고 그러죠. 예. 나이 그 이빨 이제 이 마모도를 가지고 나이 추정하고 예. 거기에 이제 더해서 무슨 임플란트라든지 치과 치료. 젠생 같은 거 예. 치과 산뿌라 치료 뭐 이런 그 치료 예. 이런 거 등등 있으면 거기에 이제 붙어 있는 일련 번호나 뭐 그 특별한 기술의 어떤 특징 네. 이런 걸로 이제 사람을 추정하고 찾고 그러거든요. 네네. 이제 그러니까 일단은 뭐 화재 진압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다 타버린 시신을 이제 이 씨로 추정을 한 거예요. 일단은 뭐 그렇게 그 사람밖에 되죠. 거기 안 예. 살았으니까. 예. 그러면 그 이 씨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 한 5살 전에 거기 와서 살기 시작했대요. 아, 뭐 얼마 안 그러니까 됐네요. 집이 없으니까 컨테이너에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 교도소에서 5살 전에 출소했어요. 예. 살인
전과자입니다. 살인 전과자예요. 예. 출소한 지가 한 5달밖에 안 됐는데 오자마자 오갈 데 없으니까 그 동네에다가 이제 컨테이너 얻어놓고 거기 털을 잡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경찰 입장에서는 뭐 지문도 제출가 안 되고 안 되죠. 아무것도 안 되죠. 그리고 뭐 모든 정황이 이제 그 사람으로 추정이 되니까 일단은 예. 가족들한테 연락을 하죠. 네. 가족들이 와가지고 오해를 했어요. 통곡을 하고 다 거의 탄 시신이지만 맞다 하면서 예, 예. 그래서 이 사건은 종결이 됐어요. 네. 아, 이 사람이 결국 여기서 불이 나갖고 사망했구나. 네. 그런데 야 이거 진짜 그런데. 이거 자 이렇게 쓰면 사건 끝났죠. 그 끝난 걸로 예, 보이죠. 근데 그날 당일이에요. 또 멀리 가지도 않습니다. 그날 당일날 오후에요. 예. 새벽 시간대 이제 불나갖고 다 처리가 됐고 예. 당일날 오후에 그 사건 현장 불났던 현장 그 앞을 지나가던 그 농산이라는 그 주민 두 분이 이렇게 농산일 마치고 밭에서 네. 일하고 이렇게 가다가 그 컨테이너 앞에 다 탄 컨테이너 앞에 딱 도착을 했어요. 예. 그거 딱 도착했는데 앞에서 그 컨테이너 앞에서 세 사람이 엉켜가지고 막 삿대질하고 욕하고 싸워요. 3명이요? 예. 예. 그 하나 봤더니 두 사람은 그 기사 복장이에요. 택시 기사 복장이에요. 택시 기사님. 기사 2명과 한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그 사람 딱 봤더니 그 사람이 죽었다고 조금 전에 말해서 종결됐던 이 씨예요. 뭐예요 이게? 그럼 이 씨가 죽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는 이거 기겁을 한 거지 이 사람도. 예. 그 어젯밤에 저 불나가지고 그 이 씨 저 사람 컨테이너에서 타 죽었다는데 그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살아가지고 택시 기사라고 싸우고 있어. 예. 그 컨테이너 앞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 뭐 잘못됐다. 잘못됐죠. 그래가지고 바로 경찰에다가 신고를 해줘요. 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 오전 중에 사망한 거예요. 새벽부터 시작해서 오전 중에 사망 처리된 사람이 이게 쉽게 얘기해서. 예, 예. 그 사람이 지금 살아가지고 자신의 컨테이너 앞에서 막 싸우는 택시 거예요. 기사 두 사람하고 실갱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이 신고를 하니까 경찰이 당장 출동을 했죠. 예. 경찰도 거기 가서 보니까 황당했던 거예요. 황당할 것 같아요. 이거는. 황당하죠. 그러니까 일단 세 사람을 이제 제천 경찰서로 예. 동행을 합니다. 예. 그럼 기가 차죠. 조사 시작하죠. 예. 이거 무슨 경우냐 이거. 아이고 참. 이거 죽었다는 사람이 살아 있으니까 이거 이제 사건 처리 잘못된 거라 큰일 난 거야 이거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죽은 사람은 누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예. 난 거예요 경찰 입장에서는. 아마 이때부터 요란했을 거예요. 제천 경찰서 비상 걸렸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형사가 예. 택시기사 두 분, 택시기사 이제 편의상 1, 2로 나눌게요. 네네. 두 사람한테 질문을 합니다. 네. 일단 다 분리했겠죠. 그랬겠죠. 이 씨도 분리하고 택시기사 1한테 물어봤어요. 예. 왜 와서 지금 저 사람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둘이 일행입니까? 두 분이 아유 일행 아니에요. 우리 택시기사지만 각각 모르는 사이예요. 예. 오늘 컨테이너 앞에서 지금 우연히 둘이 만난 거예요. 근데 피해는 둘이 저 사람한테 똑같이 당했어요. 이 씨한테. 무슨 피해? 네. 무임승차. 아, 어디서 택시 타고 돈을 안 냈네요. 돈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기사 1. 예. 어쩌녁에 예. 내가 택시 타고 저 시내 멀리에서 이 사람 컨테이너까지 데려다 줬는데 그때 택시비를 안 줘서 나 그거 받으러 왔다가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아, 그럼 전날 근데 택시비? 내가 오니까 이미 저 택시기사 2하고 싸우고 있네요. 그 택시기사 2는 뭐냐면 지금 그 시간에 싸우는 그 시간대에 멀리서 택시를 태우고 온 거야 이 씨를. 근데 이 컨테이너 앞에 도착해갖고 이 사람이 택시비를 안 주니까 내놔라. 네. 이렇게 다투고 있는데 어쩌녁 택시기사는 마침 그때 온 그 거야. 컨테이너 알고 있으니까 돈 받으러 온 거야. 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도 못 봤는데 지금 저 사람도 안 주고 있는 거야. 그게 우왕좌왕하고 있는 중이었던 거예요. 그 택시 기사 두 분이 한 편이 돼 갖고 이제 막 내가 다투네요. 왜 돈 안 내놔 이러고 있는 거를 주민이 이제 신고를 한 거죠. 어머. 참나. 저 경찰 입장에서는 저 죽은 이 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왜 살인 전과자는 관할 경찰서로 통보가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죽은 줄 알았더니 이거 안 죽고 지금 살아서 택시기사하고 쌈박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이거 큰일 난 거. 진짜 예.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천경찰서 일 처리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 완벽하게 불에 탄 사람이 이 씨라는 그 과학적 증거가 없으면 이 씨라고 단정해하고 이 씨 가족한테 시신 물려주면 안 돼요. 그럼요. 이건 제천경찰서가 일 잘한 거 아닙니다. 이건 사실 징계감이에요. 근데 99년도라 이해는 일견 가요. 99년도니까 지금은 이런 식의 처리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예. 좀 더 깊숙이 이제 좀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서 완전 분리했어요. 택시 기사끼리도 분리를 했어요. 혹시 모르니까요. 그래서 예. 택시 기사 완한테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12월 9일 날 00시 30분. 네. 그러니까 오늘 자정 좀 넘어서요. 그렇네요. 어쩌녁에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쩌녁에 태운 거지. 그렇죠.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에 이 씨를 태웠는데 예. 차림새가 너무 허름하더래. 그냥 꼬치치 해가지고 허름하더래. 뭐 그래도 뭐 택시 손님이니까 탔으니까. 어디 가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어디 가냐는 거에는 그 이 씨라는 사람이 대답을 안 하고 예. 그 기사 아저씨 말이요. 내가 지금 차림새는 좀 내가 좀 이래도 내가 돈 좀 있는 사람이야. 갑자기요? 뭐 뜬금없이 그러더라는 거야. 예. 나 농사 짓는 땅도 이 제천에 엄청 많고, 예. 나 건물도 있고, 뭐 세준 건물도 있고, 나 재산이 꽤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예. 얘기를 했대. 예. 그러면서 한 번 더 하는 얘기가, 근데 씨 돈이면 많으면 뭐 합니까? 지가 묻지도 않았는데 예. 내 마누라가 말이야 젊은 놈 시끼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에이씨. 그래 내가 그 젊은 놈 내 죽여버렸어. 뭐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내가 그 젊은 놈 시끼 죽여버렸는데. 예. 지금 죽여가지고 집에다가 이불로 덮어놓고 지금 나왔거든? 예. 그래서 말인데 말이요. 예. 기사 아저씨, 내가 섭섭치 않게 해줄 테니까 예. 그 시신 좀 어떻게 좀 처리해주면 안 되겠어? 이렇게 물어보더는 거야. 택시기사 그 일한테. 예. 그 처음에는 깜짝 놀랐다는 거야.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놀랐지. 그렇죠. 놀랐는데 또 이렇게 쳐다보니까 술이 떡이 돼 있는 상태고, 술이 떡이 돼 있고 그 생긴 것도 꼬질꼬질하고, 예, 예. 이 새끼 또 헛소리 하는구만. 이상한 놈이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에이 신경 끊었대. 또 오늘 진상 태웠다.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하면서 네네. 신경 안 썼대. 그래서 이제 목적지에 딱 도착을 했대. 예. 그래서 이제 택시비 주세요 그랬더니 바로 첫 마디가 없어. 배째라는 거네요. 없어. 예. 그러면서 너 죽고 싶어? 너도 죽고 싶어? 너도 죽어서 이불 덮어놓을까? 이러더라는 거요. 예. 그래서 아이씨 싸워도 된대. 자기 술 쳤으니까. 그런데 에휴 여기 저 컨테이너 여기 사는 거 확실하고, 예. 술도 떡이 됐으니까 내일 다시 와서 돈 받으면 되지. 지금 어차피 말이 안 통하니까. 말도 안 통하는 거 예. 싸우면 뭐해. 근데 그때 사실은 눈가에 살기가 비치는 것 때문에 찝찝하긴 했대. 밤 늦은 시간이고 불안하기도 했대. 그럴 그런 수도 느낌도 있네요. 있어. 그러니까 예. 내일 내가 날 밝으면 예. 와서 돈 받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왔던 거야. 이를테면. 네네네. 그래서 오늘 컨테이너 찾아왔는데 마침 그 앞에 택시 기사하고 싸우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게 저거 상습범이네. 상습적으로 이게 무임승차하는 놈이구만 저거. 그래서 이제 아예 편도 하나 더 있겠다. 예. 같이 따지면서 택시비 내놓으라고 지금 그 들이대고 있는 중이었어. 그거를 지나가던 농민이 이제 신고한 거예요. 네네. 그게 이제 택시 기사 일의 증언이에요. 이 말을 경찰이 들었을 때 이제 젊은 놈이 내 아내가 젊은 놈하고 바람 피워서 죽여서 이불로 덮어놓고 나왔는데 시체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얘기가 이게 경찰 입장에서는 예사로 안 들리죠. 그렇죠. 허투루 안 들리죠. 오? 지금 어찌됐든 간에 그 그럼 집에서 죽은 시신이 그 사람일 수 있잖아. 바람 그쵸. 피운 얘 아내하고 바람 피운 사람일 수 있잖아. 예, 예. 그거 뜨거웠다는 거야. 깜짝 놀랐다는 거야. 야, 근데 택시 기사 저쪽 이를 조사를 받아. 네네. 이도 이제 얘기 똑같아요. 택시비가 13,800원 나왔다니까 제천 그 컨테이너인데서 한참 나갔다 들어온 거야. 물론 밤에 할증료도 있지만. 그렇죠. 13,800원이 나왔는데 도착하자마자 택시비 없다고. 너도 죽고 싶어? 나 살인전과자 한대 말이야. 뭐야. 너 이 새끼 죽고 싶어? 예. 간마 없어.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웃기고 완전 내 택시비 내놔 시켜. 그러고 싸우고 있는 중에 다른 택시 기사가 나타난 거야. 예. 그러니까 이거 두 사람 말은 틀린 게 맞죠. 아니죠. 이치가. 예.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 씨라는 그 사람 조사야. 그러게요. 뭐라 그럴까요? 자, 형사가 물어봐요. 그러면 여보쇼. 지금 당신 컨테이너에 불이 나갖고 그 안에서 시신이 하나 발견됐지. 예. 죽은 사람이. 그 사람 누구야? 당신 얘기해. 그러게요. 당신이 할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그 이가가 예. 아이씨 형사 아저씨 누구긴 누구야. 우리 집 블랙 놈이지. 내 컨테이너 블랙 놈이래. 블랙고 그럼 죽었다는 거지. 블랙 놈이 예. 뭘 나한테 물어봐. 어머. 그렇게 이따 형사한테 한 거예요. 형사가 벙쪄갖고 예. 그러면 그 사람하고는 당신 어떤 관계요? 그러게요. 몰라. 자기도 나 모르는데 몰라. 누가 들어와가지고 자기 집에 불 내고 불 내놓고 혼자 죽었다는 거예요? 나 몰라. 그럼 내 집에서 죽어서 발견된 남자가 누군지도 전혀 모른다는 얘기야. 이거 얘 얘기는.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때 또 다시 택시기사 일한테 물어봐. 예. 이제 그 사람 택시기사 일한테 당신이 네. 택시기사 일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택시기사 일한테 들은 얘기를 물어보는 거지. 예. 당신이 저
마누라하고 바람 피우는 젊은 놈 죽였다며. 그렇게 얘기했다며. 당신 그런 말 했다며. 사람 죽였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예.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해.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해. 미친놈이 그거. 오리발을 내미네요. 경식에서 묶이는 놈이네. 이제 오리발을 내밀어요. 이제 그렇게 다툼이 되는 거지. 한참 이제 하는 거지. 뭐 너 언제 몇 시에 어디서 타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조사한 다음에 네네. 조사하는 과정에 형사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예. 이게 점퍼를 입고 있는데 예. 이 앞쪽에 얼룩얼룩한 게 이거 얼룩이 꽤 있더래. 근데 직감적으로 딱 보니까 형사 입장에 혈흔이더라는 거야. 또 형사들은 이게 살인 사건이라고 이제 어느 정도 인식했기 생각을. 때문에 옷 상태에서 이상한 데를 눈여겨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더더군다나 택시기사 일이 뭐 죽였느니 뭐 했다는 얘기 들었으니까. 네네. 그다음에 이놈이 전과가 살인 전과자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딱 보고 지금 당신 점포에 뭐야? 저거 묻은 예. 피자국 저거 뭐야? 그냥 대놓고 피자국이라고 그랬대. 그냥. 피자국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피자국으로 같으니까 얼룩이니까. 네네. 그랬더니 이거 피자국 아니에요 했으면 또 내용이 달라질 텐데. 네. 이거 나 친구하고 싸웠는데 예. 얼마 전에 친구하고 싸웠는데 그때 친구 내가 한 방 때렸는데 커피 터져갖고 묻은 거요. 아, 피는 피가 맞대는 그냥 거예요. 바로 해결한 거예요. 형사 입장에서는 이거 피자국 같은 데하고 뜬 거야. 예. 그런데 바로 이놈이 이거 왜 무슨 피자국이냐고 했으면 모르는데 예. 이거 그 내 친구랑 한번 싸웠는데 내가 한 방 때려갖고 커피 나가지고 그거 내가 묻었어. 그러더래. 그러면 거기서 형사가 끝날 줄 알았어? 그럼요. 그 싸운 친구 이름 돼. 누구랑 이제 싸웠냐? 바로 나오지. 누구랑 네. 싸웠어? 이름 돼. 그 이름 됐어. 안 네. 될 수 없잖아. 그럼요. 친구랑 지금. 싸웠다고 금방 얘기했으니까 친구 이름 됐어. 그 친구 찾았어요. 가서. 예. 형사들이 친구 찾으러 갔어요. 친구 만나가지고 데리고 왔어. 예. 이 친구가 맞아? 맞다고. 자,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저 사람이 잠바에 묻은 그 피가 당신 한 방 때려고 때려갖고. 당신 코피라는데 맞아? 그러니까 친구가 이렇게 쳐다보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새끼 이거.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나랑 싸운 건 지난 작년 여름이야 인마. 싸우긴 네가 인마 싸우네요. 지금 저 잠바에 묻어있는데 인마 왜 겨울 여름에 싸웠는데 인마 지금 너 그럼 너 한여름에 이 새끼야 겨울 잠바 입고 입냐? 있었어? 예. 12월 달에 입는 잠바를. 오리털 예. 바카 비슷한 건데 무슨 헛소리하고 있어 인마. 너 나하고 여름에 싸웠어 새끼야 나하고. 여기에 맞네요. 이제 딱 걸린 거야 이제 이간은 이거. 그렇네요. 예. 여기서 더 이상 깔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러네. 형사가 압박했어요. 혈흔 가지고 너 비록 탔지만 저 시신이 저기에서도 혈액형 도출한다 우리가. 그래갖고 네 지금 점퍼에 묻은 그 피하고 대조해서 DNA 뭐 이제 99년도 DNA도 네. 없었겠지만 일치하면은, 혈흔 네. 분석해가지고 뭐 혈액형 같은 거 나오면 너는 이제 그때는 박살 나는 거야. 그 이 새끼 한참 있더니 예. 담배 하나만 주셔야 하더래. 그럼 게임 끝난 거예요. 자백하려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죽였다가 나온 겁니다. 이 사람이 약간 멍청해요. 그죠? 많이 거짓말을. 멍청하지. 예. 많이 멍청한 정도가 아니라 많이 멍청하지. 그래서 결국 살인 피의자를 검거를 했어요. 오, 죽인 겁니다. 네네. 분명히 죽인 거예요. 죽이고 이제 불질른 건데 이제 그거는 어떤 식으로 죽이고 어떻게 불질르고 한 건지 또 좀 더 따져볼 거고 분명한 네. 거는 하여튼 그 안에 죽어 있는 사람 내가 죽인 거 맞다고 맞다. 지금 본인이 네. 이제 증언했어요. 그러면 이제 사망한 사람은 누군가? 그러니까요. 이제 그게 누구예요? 제일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마을이 얼마 안 되니까 주변 탐문을 다 했어요. 예. 실종자 그 대장 갖다가 다 뽑아서 비슷한 사람을 다 확인을 했어요. 네. 안 나와요. 그럼 누군지 누구지? 도저히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예. 거기에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신이 워낙 그 소외 상태가 너무 심하게. 너무 타서. 심하게 타다 보니까 시신을 통해서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게 불가능해요. 응? 다만 이제 뭐가 나왔냐면 네. 앞니 두 개가 젠센이라는 보철물 테두리 혹시 알아요? 요즘에 옛날에는 그 이빨 이거 해박으면 예. 테두리를 했어요. 네모 반듯하게 철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맞아요. 그 젠센. 지금은 통으로 하잖아. 근데 맞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테두리가 있었다고 금리를 해박으면 뭔지 알아요. 예. 알죠? 예. 그런 보철물 테두리를 했고 앞니 두 개가. 예. 그다음에 왼쪽 어금니 윗부분에 예. 요 세 개가 예. 산뿌라라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산뿌라. 땜. 네. 예. 그 저 보철물이 있어요. 산뿌라 예, 예. 보철물. 그걸로 한 그 이빨 그 치료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혈액형은 나왔죠. AB형. 오, 예. AB형은 나왔는데 근데 문제는 이 이빨을 정식으로 병원에서 한 게 아니고 야매를 한 거야. 쉽게 얘기해서 기록이 무면허 의료업자한테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기록이 안 나오니까요. 기록이 안 나오니까. 자, 그러면 이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죽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놈은 이제 죽였다는 이씨밖에 없어. 예. 요 놈을 추궁할 수밖에 없잖아. 네. 그 형사들이 아주 진짜 공들였더라고. 계속 쪼는 거야. 누구냐? 대. 네네. 어떻게 만나서 알게 된 사이냐? 예. 누구냐? 빨리 대. 근데 이놈이 얘기하는 게 진짜 다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라는 나 거예요? 몰라요. 예. 그러면 어떻게 그럼 그 사람이 네 집에 들어가서 죽어 있어? 대봐 그랬더니 예. 자취적으로 뭐 얘기해봐 그랬더니 사건 당일날 예. 내가 컨테이너에서 혼자 술을 먹고 있을 때 혼자 지가 네. 혼자서 술을 먹고 있는데 누가 꽝꽝꽝꽝 문을 두드리라는 거야. 네. 컨테이너를. 그래서 네. 문을 열어줬더니 뭐요? 그랬더니 그 어떤 남자 하나가 여기 혹시 일 좀 할 수 있나요? 일자리 좀 알아봐 줄 수 있나요? 컨테이너니까 찾아왔다는 거예요. 오니까 예. 그렇게 물어보더래. 예.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 행색도 초라하고 지가 보니까 예. 떠돌면서 컨테이너 와서 두들기면서 일자리 찾는 거 보니까 안 됐더래. 그래서 일자리는 일자리고 네. 내가 지금 술 한잔 하면 일단 들어와. 들어오라고 불러서 네. 앉아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같이 술을 먹었대. 예. 그 와중에 이제 이 남자가 예. 너 근데 당신 왜 일자리 찾아서 댕기고 이러고 헤매고 댕겨 꾀지지하게 그랬더니 네. 사실은 제가 저 춘천교도소에서 출소한 지가 얼마 안 됐고요. 춘천교도소에서 네. 내 원래 집은 강릉이고요. 예. 안동 김씨입니다. 그때 42살 정도 됐다고 이제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58년 개띠라고 얘기를 했대. 이건 너무 이런 얘기는 관용어처럼 얘기하는 거잖아요. 58년 영월에서 개띠. 막노동을 하고 내가 있다가 지금 일로 왔다. 예. 그런데 58년 개띠라고 했다. 나랑 같은 전과자다 보니까 마음이 좀 통했고 예. 그래서 계속 술을 마시게 됐다. 근데 경찰이 야 너한테 순식간에 갑자기 무슨 춘천교도소에 나왔고 개띠고 뭐 이런 얘기를 쫙 할 리가 있어. 그러게요. 너 지금 이거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거요. 내가 예. 말씀드리면요. 예. 늙어 보이길래 예. 너 왜 이렇게 늙었냐? 너 58년이 개띠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늙었어? 이러면서 애가 물어봤대. 나이보다 늙어 보여서. 네네. 그랬더니 내가 저 교도소 있다 보니까 좀 더 늙은 거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춘천교도소 얘기를 들었다는 거야. 이런 네. 얘기는 이제 전체 얘기는 그래요. 네네. 그럼 결론은 그 사람의 저 신상 정보는 뭐냐면 58년 개띠. 개띠에다가 집이 강릉이고 안동 안동김씨예요. 그 다음에 여기 오기 직전에 영월에서 영월에. 막노동하던 사람이야. 이거 찾는 거 식은 죽 먹기야. 그럼요. 이거는 이건 너무 경찰이 이제 이 얘기 듣고 예. 이건 금방 찾겠구나. 이제 거기까지 진술 받았어요. 네. 이제 바로 찾겠구나. 자, 그럼 이제 죽이게 된 경위를 또 물어봐야지. 글쎄 자, 어떻게 말이에요. 죽이게 됐는지 한번 이제 얘기해봐. 예. 그렇게 해서 술을 계속 먹고 있는데 둘 다 좀 떡이 됐어요, 술이. 예. 근데 내가 소변이 보고 싶으니까 컨테이너니까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예. 내가 소변 보고 이제 밖으로 나왔다가 이제 소변 보고 딱 들어갔더니 그 새끼가요. 나 오줌 누러 나온 사이에 이불, 침대 이런 데다가 온 방 안에도 오바이트 다 해놓고 거기서 퍼지 자빠에 자는 거예요. 나 거기서 열이 엄청 받아갖고 깨웠어요. 예. 흔들어서 깨우고 야 이 새끼 일어나봐. 그랬더니 딱 일어나더라는 거야. 예. 근데 너 이 새끼야 남의 집에다가 술도 처먹고 이 새끼 이렇게 오바이트하고 다 토해놓고 너 이 개판 치면 돼 이 새끼야?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 그랬더니 그 남자가 막 덤볐대. 예. 이 새끼 막 하면서 술 취해갖고 예.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그냥 뻑 갔다는 거야 자기가. 그래서 그냥 그 옆에 있던 그 과일 칼로 그냥 찔러서 살해를 했고 네. 일단은 죽이고 나니까 정신없이 찔러서 죽이고 나니까 이거 큰일 났더라는 거야. 예. 그래서 시신은 위에다가 이불을 덮어놓고 밖으로 나왔다는 거야. 예. 그 길로 이제 그 고깃집에 가서 술을 먹고 야 시신을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이런 거를 고민을 했대요. 예. 고민을 하다가 이거 컨테이너에다 불 질러 가지고 예. 그 완전히 태워버리면 신원 확인이 어려울 거 아니냐. 예. 그럼 사람들은 전부 다 내가 죽었다고 생각할 거 아니냐. 요렇게 생각이 됐다는 거야. 예. 그래서 그때 택시 타고 다시 들어올 때 그 돈 안 낸 거야. 택시 기사 일할 때. 예. 그랬다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시신에다가 직접 방화를 했대. 예. 불질러. 그러니까 시신에다가 기름 뿌리고 태운 것 같습니다. 아예 네, 직접. 그러니까 거의 소외된 예, 거죠. 예. 그래서 형체를 알아보지 못하게 한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죽이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이제 일견 뭐 쭉 내용을 맞잖아요 이게. 뭐 일단은요. 예. 자 그러면 피해자만 찾으면 돼.
춘천교도소 출소자면 경찰이 가서 확인하면 이거 식은 죽 먹기야 이거. 그쵸. 이거 뭐 바로 나오잖아요. 안 나왔어요? 예. 자, 강릉이 집인 사람이야? 예. 안동 김씨 42세야 그 당시. 네. 예. 58년 개띠라 지금 그렇지만 그 당시는 42세요. 그다음에 회색 바지에 청색 점퍼 입고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놈이. 네. 회색 바지에 청색 점퍼. 영월에서 오기 직전까지 노동일 했대. 네. 요거 간단하잖아. 경찰 입장에 찾는 거. 진짜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예. 근데 안 나와요. 와, 이 아예 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 세네 가지 불러준 거하고는 연관이 없어요. 죽은 사람이. 이 정도 단서면 안 나올 리가 없을 텐데요. 안 나올 수가 없죠. 이거 찾는 거 식은 죽 먹기죠. 예. 이거는 짐작컨대 이가희 놈이 이거 거짓말 제대로 얘기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했을 가능성이 예.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정도 정보를 가지고 경찰이 그 죽은 안 사람 나오기가-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이놈은 거짓말한 것 같은데 네네. 그렇다고 이놈 뭐 더 이상 나올 것도 아니고. 어? 그래서 짐작컨대 그 죽은 피해자가 네. 이가 이놈이 막 그 지가 살인범죄 저지르고 교도소 갔다 온 얘기 무슨 벼슬처럼 떠들으니까 예. 같이 술 마시면서 장단 맞춰주느라고 나도 춘천교도소 갔다 왔어. 출소했다. 뭐 나 그러니까 또 이름 뭐 당신 이름 뭐야 뭐 그러니까 그 사람도 허위로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죠. 그거를 듣고 이놈이 형사한테 그대로 전달한 것인지 예. 아니면 이가놈이 일부러 다르게. 못 찾게 예, 예. 찾을 길이 없다는 거 알고 다 탔으니까 네. 거짓말로 헛소리를 하는 건지 네.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이 사람 인적사항 못 밝혔어요. 와, 그럼 이 사건은 그러니까 불상자를 살해하고로 돼 있어요. 범죄 사실에는 예. 피의자 이개똥이는 몇 월 며칠 날 며칠경에 뭐 어쩌고 해가지고 신원 불상자 40대 그 당시는 40대니까 네. 40대 남성을 칼로 찔러 살해하고 이불을 덮어서 기름 끼얹고 소외하는 등 뭐 이런 식으로 범죄 사실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인은 잡았어요. 예. 살인 피의자 범인은 잡았는데 예. 누가 죽었는지는 불상자로 처리돼가지고 현재까지도 피해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남아있는 사건이 그래서 희한한 미제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이 피해자를 못 찾은 미제 그러니까 사건이네요. 엄밀히 얘기하면 사건은 해결됐는데 예. 피해자가 확인이 안 돼서 미제 사건인 거예요. 그렇네요. 이것도 미제입니다. 그렇죠. 피해자가 확인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제천경찰서에서 TV, 신문 뭐 이런 데다가 이놈이 진술한 내용의 인상착의, 인적사항 다 기재해가지고 수백 가지 했는데 소식이 없고요. 네. 이 사람이 남긴 거는 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니 젠센 치료한 거 테두리 예. 2개, 네. 왼쪽 위 어금니 3개 보철 치료한 거, 네. 요 3개만 지금 달랑 남아 있어요. 이 사람이 세상에 나와서 남긴 흔적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범인은 검거됐지만 피해자는 누군지 밝히지 못한 미제 사건. 그렇네요. 이게 황당한 사건이죠. 황당해요. 맞아요. 예, 이게 99년도 12월 9일 날 발생한 제천 컨테이너 살인 사건. 미제 사건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범인을 못 잡는 것도 안타깝지만 맞아요. 예. 억울하게 남으로부터 공격받아갖고 삶을 사직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못해서 누가 죽었는지조차 어떻게 할 수 없는 이것도 미제 사건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99년도 발생한 제천 컨테이너 살인 사건은요. 범인은 잡아놓는데 누구를 죽였는지는 안 나타난 미제 사건이에요. 아이고 참. 피해자를 네. 특정이 안 돼서 네, 그래서 혹시 99년 당시에 네. 고즈음에 뭐 어디 제천 쪽으로 취업한다고 갔다가 행불됐거나 네. 뭐 이런 사람을 알고 있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혹시 제보를 주면 그러면 아마 이 사건은 또 우연치 않은 경우에 그 인적사항이 밝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생각하는 게 예. 58년 개띠라고 그러면 우리하고 저하고 거의 또래거든요. 네, 네. 이즈음에 우리 나이 또래 무적자가 꽤 많았어요. 우리나라에. 아, 출생신고 안 예, 되신 분들. 출생신고를 하고 호적이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가 언젠가 그 의정부 쪽에 초임 발령 받아가지고 가서 의정부 쪽에 무적자가 엄청나게 많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미군하고 우리 이른바 한국 얘기하는 미군 상대하는 네네, 여성들, 여성들. 위안부 여성들 사이에서 애를 낳은 거예요, 미국이. 네. 그 미군이 애 낳고 가버린 거예요.
그 얘는 호적을 못 올린 거야. 그래가지고 얘들이 그냥 그 저 의정부 시내에 막 덩치는 남산만 해가지고 그냥 떼거리를 몰려다니면서 시장 통해서 막 집어먹고 아이고. 잡아가지고 오면 조서를 못 받아 인적사항이 없어갖고. 그래서 무적자 1, 무적자 2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번호 붙여갖고 처벌하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88년 올림픽 그 내외 해가지고 미국 정부에서 딱 저 다 데리고 왔어요. 본인 동의받아고 갈 사람들. 네, 많이 가고 난 다음에 정화가 됐는데 사실 일선에서 사건 처리하다 보면 그 우리 나이 또래 그 윗대에 있는 사람 중에 호적이 없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호적이 없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주민등록을 안 만들었고 아 예. 주민등록을 안 만들었다는 얘기는 조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안 아닌 거예요. 그 네. 법상으로는 우리나라에만 있지. 그렇죠.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사망하신 뒤져도 안 나오니까요. 네. 예. 그런 사람일 가능성도 있어요. 이 한 사람이. 그럴 수 그래서 있죠. 이거는 이 돌아가신 분의 인적사항을 밝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앞니빨에 2개를 젠센 치료해서 테두리 2개 했다. 네. 왼쪽 어금니 윗부분에 그 산프라 치료, 보철 네. 치료를 한 거, 야매로 그것도.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야매해 주신 분들이 제보가 되면 제일 좋아요. 그러게요. 이 지역에 그 당시에. 충북 제천이면은 강원도 쪽과 가까워요. 네, 그리고 맞아요. 마을 그 중간 중간에 나오잖아. 인제 저 뭐야 영월, 도 나오고 강릉. 강릉도 나오고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예. 그럼 연고는 무의식 중에 강원도일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봐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쯤에 강원도에서 이 저 무면허 보철 치료를 했던 분들, 그분들이 가장 정확한 내 작품인지 알거든. 그렇죠. 어? 예. 그분들이 그래요. 그게 무면허 의료업자 했었으면 근데 공소시효도 이제 지났어요. 다 99년. 지금 얘기해 주셔도 처벌 안 받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사건은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의 제보가 제일 절실해요. 맞아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어? 그게 그분들이 단서니까요. 제보해주면 이건 정확해요. 이거. 그거밖에는 내가 볼 때 별로 없어 보여요. 맞아요. 이게 너무 단서가 없고 근데 지금 이가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일견 독특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일자리 찾아갖고 왔다 이런 거 정도는 사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 쪽에서 뭐 제천이나 이쪽으로 일자리 찾아 고즈음에 예, 그쯤에 간 40대 남성 앞니 치료 앞니 테두리 치료. 어금니 치료한 그 남성을 아시면 지금이나마 얼마나 억울해요. 이건. 그러면 네. 그래도 세상에 와서 흔적은 남기고 와야 되는데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사건 처리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것도 안타까운 미제 사건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좀 제보가 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저희가 그 미제 사건을 하다 보니까 네.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꽤 많으신 분들이 이것저것 제보를 주셔요. 네네. 그래서 뭐 의정부 여중생 살인 사건 같은 경우도 제보 줘서 그거를 지금 연결해가지고 미제팀에 전달을 했고요. 또 네. 어젠가 우리 저 정 PD님이 또 하나 보내주셨는데 그게 울산 사건이죠. 울산 사건 그 몽타주하고 거의 유사한 사람 사진도 이렇게 찍어가지고 저희한테 제보 줘서 제가 지금 전달했는데요. 네네네. 그래서 나는 정말 우리가 이 사건 하는 과정에 한 건이라도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너무 미제 좋죠. 사건. 그러면 네. 정말 미제 사건 제가 방송한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요? 네, 그런 그리고 생각이 좀 곧 들긴 합니다만. 언젠가는 꼭 반드시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오늘 미제 사건은 제천 컨테이너 살인 사건인데 네. 사망한 사람의 인적 사항을 밝히기 위해서 미제 사건이 된 것이다. 네네. 그래서 아는 분들이 혹시 있으면 제보 좀 해주십사 하고 네. 오늘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아니 그리고 치료하신 분들 아니더라도 왜 이렇게 다니시면서 지인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내가 그럼요. 아는 사람이 이제 강원도 쪽에서 이렇게 하다가 없어져 버렸다. 없어졌다. 근데 이 치료했었던 사람이다. 뭐 이런 거 아시면은 좀 제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처음에 사건 처리는 잘못했지만 뭐 그또 그래도요. 99년 당시에 뭐 또 얼마나 큰 기대할 바도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추후에 1년에 물 흐르듯이 쭉 사건 그 수사한 거는 잘했어요. 제천서가. 네. 제천서가 강력 사건이 꽤 많은 곳이기 때문에 충북에서 제일 많아요. 많다 보니까 제천경찰서 형사들이 상당히 유능합니다. 네. 일 잘해요. 깔끔하게 일 처리한 것 같은데 이거 못 찾아갖고 이거 또 오는 거 미단 닦은 그런 느낌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게요. 잡았는데. 그러니까요. 네.
이 사건 제보 와가지고 돌아가신 그분 한을 좀 풀어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미제 사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미제 사건은 사실은 이제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공소시효가 도과됐다고 그러죠.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그러는 게 맞는데 이제 그 도과라는 게 일제식 표기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우리처럼 형법 공부를 그냥 그 예전부터 쭉 하던 사람들은 그냥 나도 모르게 공소시효가 도과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 맞죠. 사실 이제 원칙적으로는 도과가 아니라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 그렇죠. 이제 예. 근데 미제 사건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을 뭐로 하냐 또 이렇게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꼭 말씀드리지만 이제 수사의 목적은요. 물론 기소해가지고 범죄자가 자기 행위에 대한 상응한 처벌을 받는 게 수사의 목적일 수도 있어요. 네. 기소, 공소유지. 네. 그런데 그거하고 별개로 더 큰 원칙이 뭐냐면 실체를 밝힌다. 그죠. 실체적 진실.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 하는 개념이 더 부합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춘재 사건처럼 결국 이춘재는 아무것도 처리 못했어요. 공소시효가 다 완성됐기 때문에.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승균 그 선배님하고 공소시효 완성됐어도 선배님 그 범인은 꼭 잡아서 재판정에 세울 수는 없어도 국민 앞에는 세워야 된다고 우리끼리 그런 얘기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지금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이 사건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놈의 행위거든요. 네. 이런 놈이라면 서로 그 법정에 세울 수는 없어도 어떤 맞습니다. 놈인지는 우리 국민들 앞에 세우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기소하고 관계없이 예.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는 맥락으로 제가 좀 선정을 했는데 이거 뭐냐면 제주 관덕정 살인 사건이에요.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맞아요. 제주 관덕정 살인 사건은 뭐 아실 만한 분들은 뭐 다 아시는 거고 워낙에 많이 다루어진 사건이기도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안 하고 넘어가기에는 뭔가 찜찜해요. 왜? 미제 사건에서 대표적이기도 하거든요, 거의.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또 제주에서 일어났던 아주 가장 험악하고 잔혹한 범죄 중에서 탑을 달리는 너무. 그런 사건이기도 하고요. 예. 이게 발생한 게 1997년도예요. 그렇죠. 이게 공소시효가 완성됐으니까 좀 옛날 사건이죠. 예, 97년도 8월 14일이니까 한여름이겠습니다. 네. 97년 8월 14일 날 08시경 아침에 네. 제주시 3도 2동 네. 에 있는 그 관덕정에서 정자 같은데요. 예. 관덕정에서 그 한 여성의 그 시신이 발견이 되는데 그때 이 발견한 사람은 이제 거기를 지나가던 분이에요. 네. 그 고씨인데 네. 제주도는 뭐 고씨가 많더라고 강씨도 많고. 그렇죠. 예. 그분이 아유 사람이 자고 있는 줄 알았다. 그냥 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신고를 한 건데 네. 바로 이 여성 같은 경우는 관덕정이 있고 관덕정 이 뒤편으로 공사 현장이 있었대요. 네. 그 방호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 공사 현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 여성이 이렇게 있는 있으니까 거예요. 예. 무서워서 가까이는 못 갔어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한 여자가 자고 있는 걸로 인식하고 조금 가까이 가서 보니까 보이잖아요. 네, 네. 알몸 상태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경찰에 신고했던 그런 사건이고 네. 실제로 경찰이 출동해서 보니까 이건 뭐 아주 엽기적인 형태로 아주 무참히 살해되어 있는 그런 맞아요.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네. 뭐 얼굴 뭐 이 머리 전체 이 목덜미 이런 데까지 엄청나게 심하게 그러니까 막 그 둔기 같은 걸로 마구 찌은 네, 네. 그런 형태에다가 면밀히 관찰하는 과정에서 이건 진짜 그냥 깜짝 놀란 겁니다.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여성의 예. 유두를 도려냈어요. 그렇죠. 이게 예. 그리고 이제 음부를 훼손하고 이거 완전 초엽기죠. 엽기죠. 이런 그 시신을 발견한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신은 완전 나체 상태고. 네. 근데 또 사망한 여성 같은 경우도 32살 먹은 고씨예요. 네, 네. 여성인데 이 여성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인적상이 이제 뭐 이건 금방 나오죠. 뭐 지문 보고 또 네. 하니까
직업이 뭐였냐면 제주 그 인근이에요. 삼도동. 거기 소재에 있는 뭐 이를테면 아라비아 숫자로 알파벳으로 P 단란주점 종업원이었어요. 종업원. 그 또 공교롭게도 그 장소에서 한 5, 60m 거리에는 파출소도 있었다고 그래요. 아이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기는 한데. 네. 자, 이제 그래서 그 여성이 하나 피살된 게 이제 발견이 돼갖고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피해자가 한 명 더 있었어요. 오, 어디에서요? 그건 어떠냐면 지금 그 여성이 사망한 채 발견된 데서 한 뭐 2, 30m 거리에 멀지 않아요? 네, 멀지 않은 거리에 다른 여성이 하나 쓰러져 있다가 이제 발견이 됐는데 네. 그 여성 같은 경우는 현 씨라고 네. 50세 먹은 피단란주점 업주예요, 업주. 아, 그러면 아까 답 나오죠. 예, 사망하신 여성은 종업원. 종업원이 사망했고 주인은 지금 또 뭔가 상해를 입어갖고 네, 발견됐고. 그 시간대 그 즈음에 두 사람이 급습당했을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네요. 보니까 이제 현 씨 같은 경우는 그 근처 가게에서 술 마시던 그 사람이 발견해가지고 신고를 한 거고. 그러니까 네네. 신고는 각각 달리 들어간 건데 네. 동일하게 같은 시간대에 피해를 입었던 이제 그런 사건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결국 이 두 명의 여성이 같이 있다가 예. 범인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예. 한 명은 중상. 주인. 현 씨 같은 경우는 예. 중상. 한 명은 알몸 상태로 잔혹한 이 상흔을 입고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 된 거. 예. 두 사람 간의 거리는 한 30m 정도밖에 안 돼. 35m 정도? 멀지 그 않잖아요. 가까운 예. 데서. 그래서 이제 당연히 생존한 현 씨를 상대로 해서 물어보겠죠, 경찰. 그러게요. 예. 진술을 받았더니 예. 두 사람이 03시경에 네. 새벽 3시경에 영업을 마치고 함께 귀가를 하고 있다가 예. 한 괴한이 그냥 두 사람한테 동시에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예. 공격을 받았다. 예. 이 범인이 돌멩이를 들고 와서 마구 찍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마구 찍었고 예. 먼저 공격을 받은 사람은 그 살아있는 현 씨예요. 현 주인. 씨가 이제 피투성에 돼갖고 현장에서 그냥 급습받고 그대로 그냥 꼬꾸라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의식을 잃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 사람 그러네요. 같은 예. 경우.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자기는 모르겠는데 짐작컨대 그 옆에 고씨. 있던 그 고씨 종업원을 그놈이 끌고 공사 현장으로 가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두 사람이 공격받은 지점과 그 고씨가 발견된 지점 사이에 끌고 간 흔적도 경찰이 발견을 해요. 아, 그럼 맞네요. 끌고 간 건 맞습니다. 확실히. 예. 이 현 씨 같은 경우는요. 목숨은 다행히 건졌어요. 그런데 그 한쪽 눈이 실명됐습니다. 아유, 이것도 굉장히 돌로 찢어버리기 심한, 때문에 예. 완전 초중상이죠 뭐. 참. 근데 이제 이 안타까운 게 현 씨 집은 바로 그 근처에 네. 골목을 따라서 100m만 가면 바로 집이에요. 뭐 집 앞에서 그 공격. 집 앞에서 걸어가다가 두 사람이 동시에 그냥 예. 당해버린 그런 케이스인 겁니다. 네네. 이거 이제 황당한 일이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한 놈이 근데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예.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성인 여성이 두 명 두 명. 있으면 한 놈이 돌 들고 가서 마구 찍으면서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이건 거의 미친놈 아니면 그렇죠. 다른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생각을 믿는 해보면 구석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한 명이 만약에 공격을 해요. 그래서 한 명이 여성 한 명한테 공격을 하면 다른 여성이 이 남성을 제압은 못하더라도 소리 지르면 되잖아요. 그게 이거는 저는 요 사건을 분석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의문이에요. 그렇네요. 쉽지 않은 선택을 한 거거든요. 범인이. 그렇죠. 아무리 새벽 3시라고 하더라도 또 네. 골목에서 한 100m만 가면 자기 집이잖아요. 바꿔서 얘기하면 그 근처가 인가라는 뜻이잖아. 네네. 인가 주변인 거예요. 그래도 네. 한적해도 그렇죠. 비교적. 네. 그런데 돌 하나 들었다 해가지고 두 여성이 있는데 한 사람은 마구 공격하고 글쎄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아니죠. 범인의 입장에서 선택하기 어려운 어떤 범행 수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맞아요. 그 부분은 조금 개인적으로는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에요. 적어도 이놈이 혼자서 공격한 건 맞을 것 같아요. 예. 현 씨가 그대로 진술했으니까 갑자기 한 사람이 와서 머리를 내리치고 예. 했다는 거는 봤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그 범인이 믿는 구석은 있었을 수 있다. 그럴 수 있어요. 다른 한 명이 더 있거나. 그렇죠. 그렇죠. 뭐 그랬을 수는 있다. 뭐 그런 생각도 좀 한편으로 해봅니다. 여튼 그 현 씨 같은 경우는 한쪽 눈이 완전히 실명이 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주 경찰서 난리 난 거죠.
난리 났죠. 난리 사람이 났습니다. 한 수사본부 명 설치. 죽고. 예. 그래가지고 신고 포상금도 한 200만 원 그 당시에 걸고 네. 이제 그 수사에 들어가는데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딱 그 사건을 보는 순간 갑자기 급습해서 그냥 막 돌로 내리깠다. 그리고 원한? 데리고 가서는 죽인 것까지도 이해가 가는데 마구 때려서 네. 유두를 도려내고 그 음부를 음부를. 훼손했다? 그러면 이거는 원한 내지는 치정이 더 추정하기가 편거든요. 그렇죠. 여성의 어떤 응. 상징적인 부위를 지금 훼손한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원한 내지는 치정이 더 훨씬 또 더더군다나 이제 융업소 종업원이다 네, 보니까 네. 또 융업소 운영하는 사람이고 네. 그래서 이제 원한이나 치정 쪽에 더 집중적으로 두고 이제 예외적으로 금품을 노린 범죄로도 이제 추정을 했어요. 근데 네. 이제 그 근거는 현 씨. 네. 이 양반이 평상시에 현금을 좀 많이 가지고 댕긴대요. 업장에서 일한 것도 뭐, 다 가지고 가고 네. 돈 버는 것도 그러다 보니까 또 뭐 금품을 노린 범죄의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 네. 그러나 우선으로 이제 인식한 거는 원한 내지 치정으로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거는 어때요, 교수님? 약간 너무 엽기적이잖아요. 그 어떤 여성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가끔 있잖아요. 정말 그런 거에 꽂혀가지고 정신 나간 사람들. 그러니까 정신질환자 예, 예. 또는 뭐 변태 성욕자, 성욕자, 예. 뭐 이쪽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대상에는 반드시 얘들 들어가죠. 그럼 이제 다각도로 다 이렇게 여러모로 그렇죠. 본 거네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일단 설정을 해요. 네. 추리는 해놓고 자 이제 수사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면 일단은 피해자 중심 수사를 해봐야 되죠. 그렇겠죠. 피해자는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런 공격을 받았을까? 네네. 일단 이제 그 사망한 고 씨 같은 경우, 예. 그 여성 같은 경우는 부모를 대신해서 가장 노릇하는 여성이에요. 아유. 엄청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동생도 부양하고 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생계형으로 융업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여성이에요. 그게 안타깝더라고 저는. 그렇네요. 그리고 또 뭐 주변을 둘러봐도 뭐 이런 여성이 남들하고 원한 살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여성을 자주 찾던 뭐 단골 손님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경찰에서 뭐 다. 당연히 이잡도 뒤지고 알리바이 다 깨요. 네네. 하여튼 고시 그런 상황이고요. 예. 현 씨 같은 경우도 특별하게 원한. 주변에서 원한 살 만한 그런 게 없더래요.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뭐 이분한테서는 이제 손톱 밑에 있던 핏자국이 있으니까 혈흔 네. 채취는 했어요 경찰이. 이제 그건 남아 있을 것 같고요. 이게요, 교수님. 이 공격 형태를 살펴보면 이제 원한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이 정도 공격 형태면 보통 원한이 아니고 굉장히 강렬한 원한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고 그렇죠. 만약에 그런 강렬한 원한이면 이렇게 탐문 조사해 보면 분명히 나온다고요. 어느 정도는 드러나죠. 예. 근데 특별한 게 안 드러났어요. 이 부분이 아마 제주 경찰이 힘들었던 부분일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이 사람들 저 휴대폰 통화 내역 같은 거 당연히 분석했겠죠.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단골 손님 그 술집에 왔다 간 사람은 다 조사한 겁니다.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외상진 사람들, 외상값 안 갚은 사람들까지 다 조사해요. 그거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이외에도 뭐 하다못해 부재료를 납품하는 사람, 술을 제공하는 사람까지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까지 다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특별한 걸 경찰이 못 찾았어요. 그러면 제주 바다 그 근처가 비교적 작잖아요. 협소하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나온 게 없었던 겁니다. 경찰 입장에서. 자, 이제 이게 이 수사는 좀 답답해진 거죠. 예. 자, 그리고 이제 결국 시신 이제 부검까지 했는데 그 네. 감정 결과를 보면 죽은 고 씨 같은 경우는 뇌 지주막 하출이래요. 아유, 그러니까 뇌출혈이네요. 맞아가지고 이제 머리 안에 터져서 죽은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뇌출혈 형태. 아유. 뇌 지주막 하출혈로 죽었고요. 예. 범행 시간은 03시 30분 경으로 추정합니다. 3시에 아까 영업이 3시. 끝나고 예. 걸어가면서 이제 마무리 문 닫고 걸어가면서 집 근처니까 네네. 03시 한 30분 정도로 추정을 하고요. 인적이 드물고 야심한 시각인 거는 분명해요. 네. 03시경이면 그래요. 그쵸. 그러니까 목격자는 당연히 못 찾았습니다. 거기다 고씨 아까 발견된 데가 뭐 공사 현장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시간에 여기 사람 있을 이유가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은 목격자도 없지, 통화 내용, 뭐 단골 손님, 변태 성욕자, 그다음에 정신질환자, 뭐 원한관계, 치정관계 다 따져도 딱 부상하는 인물이 없다 보니까 예. 장기화를 띠면서 흘러가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마 제주 경찰도 답답했을 거예요. 그러게요. 제가 그 기억하기는 요즘에 제주에 또 그 잔혹한 사건이 몇 건 더 있었어요. 그럼 진짜 정신 네, 없으셨겠어요. 저 제정신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 사건이 발생해서 23일째예요. 한참 아직 진행 중일 때예요. 네. 아마 형사들 눈에 핏발 쓰고
그냥 막 전전긍긍할 때일 겁니다. 수사본부에 앉아가지고 23일째 되는 9월 6일 날이에요. 예. 9월 6일 날 새벽 04시 20분경에 수사본부로 전화 한 통화 따라랑 걸려와요. 04시 20분경에. 네. 그 딱 받았더니 내가 인마 그 사건 범인인데 새끼들 니들이 인마 형사 니들이 뛰어댕기면 나는 날라댕겨 이 새끼들아. 나 범인인데 잡아봐. 뭐 하는 거야 인마 니들. 그래 끊어버렸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이런 전화 많이 받아요. 저도 가끔. 수사본부 차려가지고 이런 네. 전화 많이 받았어요. 내가 범인인데 말이야. 헛소리 하는 사람 들어보면 애새끼 밭대가리 갔어요. 그래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짜증 나는데. 예. 그런데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장난 전화로 하는 거예요. 장난치고 그러면 너 혼나? 예.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새끼야 계속 걸어요 전화. 5분에서 15분 단위로 예. 5번에 걸쳐서 약 1시간 20분 동안. 어휴. 1시간 20분 동안에 걸쳐서 5분, 10분, 15분 단위로 예. 5통화를 계속 걸어요. 어이구 참. 예. 내가 죽였는데 니네 나 못 잡아 막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 좀 이상하다. 확인을 예. 해야 되잖아.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역발신으로 해서 전화 걸려온 곳을 경찰이 추적을 해요. 네. 그래서 찾은 게 첫 전화를 건 장소에서 마지막 전화를 건 장소까지가 네. 반경 1.8km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전화 거는 거야. 그럼 그 이제 그 파운다리가 형성이 됐어요. 그렇네요. 걸어서 40분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1시간 20분 동안 걸은 거예요. 그럼 맞네요. 걸어서 이렇게 네, 뱅뱅 돌면서 돌았네요. 공중전화 있는 데만 가서 또 공중전화에서 걸어야 된다는 걸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발신자 추적을 해서 이제 그 전화 건 곳을 찾죠. 네, 네. 공중전화를 찾았는데 네. 제주 시내에 5개 공중전화를 이용했다는 걸 알았어요. 전부 다 공중전화에서 전화한 거네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5개 다 지문 떴겠죠 가서. 네. 근데 그 중에서 3도 이동 동사무소 입구에 있는 공중전화. 오. 3도 이동 동사무소 입구에 있는 공중전화에서 예. 지문 채취를 성공합니다. 오. 네네. 그 걸은 놈을 그래서 이제 국과수에 감정 의뢰를 하고요. 네. 그랬더니 그 결과 용의자가 떴어요. 그 지문 주인이. 네. 그럼이 누구였냐면 이미 경찰에서 예. 요 놈은 주목해서 보고 있고 수사 대상자에 올려놓고 있는 놈이에요. 오. 왜 그러냐면 요 네. 김씨인데 그 당시 28살 먹은 놈이었는데 이제 놈이라고 하면 안 되지. 8살 먹은 사람이었는데 예. 요 사람은 몇 차례에 걸쳐서 이미 강도강간 이런 전과가 있는 인물이라서 동종 전과잖아요. 동동. 네. 그래서 이제 수사 대상에는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근데 그 사람이 공중전화에서 지문이 딱 찍혀갖고 나오니까 예. 이거 가능성 이상하네요. 높다.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대상자에 올려놨었는데 네. 그 추적했어요. 네네. 추적해가지고 그 탑동에 있는 한 술집에 있는 거를 가서 검거를 해요, 경찰이. 오, 검거는 바로 됐어요. 그거는 예, 이제 예. 추적해서 바로 네, 잡았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수사본부로 바로 압송하죠. 자 이제 데려와서 이거 반신반의였을 거예요. 그래서 조사 들어갔어요. 네. 검거에서 조사 들어가면서 그 사이에 또 이제 다른 형사들은 이 사람의 어떤 여죄라든지 예. 최근의 행적 뭐 이상한 거 등등을 또 파악하는 팀이 또 따로 활동을 해요. 네. 그 과정에서 보니까 예. 관덕정 살인 사건 발생 전후인 8월 3일하고 9월 23일 날 예. 그러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그 관덕정 인근에서 강간미수 사건이 있었고요. 오, 네. 그다음에 특수강도 사건이 있었어요. 그 발생 보고가 있었어요. 네네. 그거하고 연관된 것 같아요 이게. 아. 예, 위치라든지 이런 게 보니까. 예. 요 강간미수 사건 같은 경우는 얼마나 황당한 사건이었냐면 예. 늦은 저녁에 그 어떤 여성의 집으로 그냥 어떤 놈이 갑자기 들이닥쳐갖고 강제로 끌고 밭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강간하려고 막 폭행했던 사건. 어휴. 그리고 미수에 그쳤던 사건이 봤어요. 그 주부 그렇죠. 입장에서는 생존자가 봤어요, 있네요. 그거. 예. 그런데 이제 그게 발생 보고만 돼 있는 상태였던 사건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특수강간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8월 3일, 9월 23일 사건이 관덕정 인근에서 일어났는데 그 사건의 범인이 요놈인 걸로 밝혀진 거예요. 오, 네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 사건도 얘가 했을 개연성이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렇네요. 지금 시기도 겉비슷하고 거의, 장소도 엇비슷하고 네. 내용도 지금 약간 비슷한 맞습니다. 것 같고. 예. 특히 무엇보다도 그 이 사건에서 피해자 둔기로 돌로 예. 머리 막 때리고 기절한 다음에 질질 끌고 와서 딴 데서 그 죽였잖아요. 네, 네. 아까 저 강간미수 사건도 집에 들이닥쳐갖고 갑자기 두들겨 패고 밭으로 끌고 와서 강간하려고 그랬고. 그러니까요. 얼추 비슷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법이 유사하니까 이제 경찰이 여기 집중적으로 붙어버린 거지. 네. 아마 반신반의 끝에 잡아오기는 했는데
두 사건이 강간미수 그다음에 특수강도 사건이 네. 이게 딱 이놈이 한 게 밝혀지니까 그 순간 이 사건 이 새끼 가능성 많다. 더더군다나 노는 동네가 관덕정 인근이잖아. 네, 네. 그러니까 달라붙은 거예요 경찰이. 엄청나게 쫙겠죠 이거. 네. 결국은 이놈이 자백을 해버렸어요. 자백했어요. 내가 네. 했다고. 그러면 이제 경찰이 그럼 네가 왜 그런 짓을 했어 하는데 범행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랬더니 이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범행 시간대 네. 그 관덕정 앞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여자 두 명이서 막 싸우고 있더라. 그래서 저것들 내 돈 좀 뺏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돌 들고 와서 현 씨 머리를 내리쳤대. 그러니까 팍 꼬꾸라질 때 자기가 핸드백을 낚아챘다는 거야. 네. 그 돈 들은 거 알고 네. 핸드백을 들고 달아나는데 그때 옆에 있던 고 씨가 계속 쫓아와 나를. 본인을 쫓아왔다고요? 쫓아와고 핸드백 내놓으라고 그랬고.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 공사 현장 그 인근에서 죽이고 한 것이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이놈이. 네. 그리고 이제 그 가방 핸드백 속에는 한 40만 원 정도 하고 휴대폰이 들어 있어서 네. 자기가 뺏었고 예. 그다음에 그 죽인 고 씨. 네. 고 씨한테는 그 삐삐라고 그러지, 삐삐. 옛날에 무선 호출기. 호출기. 예. 그걸 뺏었다. 이렇게 예. 진술을 했어요. 예. 이제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 사건 당일날이요. 네. 경찰이 현 씨 휴대폰 그 당연히 조회했겠죠. 없어진 네, 거. 네. 그랬더니 사건 당일날 04시 48분경에 용담동에서 발신 기록이 있는데 이자만 계속 누르는 그 전화가 있었어요. 8번 정도 이자를. 잘못 눌러줬는가 봐요. 그거는 범인이 네, 네. 그거 가지고 가서 아마 깔고 앉아갖고 계속 눌렀던 걸로 보여지니까 네, 네. 범행 이후에 용담동 그 근처로 갔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범인이. 네. 하여튼 요놈 그렇게 진술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경찰이 제일 궁금한 거 그거겠지. 왜 훼손했냐고요? 너 그 여성 유두 잘라내고 음부 훼손한 거 이거 네. 엽기잖아요. 그렇죠. 그거 당연히 물어봤겠죠. 예. 그거 물어봐. 이게 부합되지 않으면 이놈 범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물어봤을 거예요. 네, 그랬더니 네. 이 새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놈이 네. 내가 교도소에서 출소한 94년 이후에 94년도에 아마 교도소에 출소를 했나 봐요. 네. 3년 동안 사귀어왔던 그 여성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대요. 자기가 네. 교도소 출소하고 네. 그래서 여성에 대한 복수심이 발동해서 내가 이빨로 물어뜯은 것이다. 그러니까 유두 자른 거. 예. 그러면서 내가 술에 취하면 예. 여자에 대한 증오심이 생겨서 옷을 벗기면서 마음대로 괴롭히고 싶다는 감정이 생겼다. 일견 타당성 그럴 수 있게 있어요. 저 신체 훼손한 거 관련돼서 진술을 예.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이건 납득이 되잖아요. 일단. 이게 딱 전형적으로 왜 교수님 이거 분노치환형 범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증오. 예, 여성 증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찰도 이거 맞네. 그러니까 정말하면 범행 동기가 성립하고 네. 자백도 있고 예. 그다음에 유사수법의 강도관관 전과자잖아. 네. 그래서 얘를 진범으로 추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검사한테 또 이제 그 당시 사건에서 올리니까 검사도 맞는 것 같고. 만나도 보고 예. 확인해보고 검사도 맞네 이거. 그래서 그럼 좋다. 현장 검증을 실시해보자 한번. 네네. 그래서 10월 26일 날 검사가 직접 지휘해가지고 현장에 가서 현장 검증을 실시했어요. 네. 예. 검사가 이제 현장 검증하는데 이 김씨, 이 김과 이 사람 태연하게 범행을 다 그대로 재현을 했고요. 아까 말한 네. 대로. 그 다음에 그럼 너 훔친 그 강취했던 그 핸드백 어쨌어 했더니 불태웠대요. 그럼 네. 어느 장소에서 불태웠어 했더니 예. 한 180m 가까이 떨어졌대요. 그 소각한 장소가 공사장 울타리 인근인데 네. 거기 가서 이렇게 여기다가 내가 핸드백 태웠어요. 그 장소까지 정확하게 지목을 했어요. 이거는 네네. 말 그대로 범인만이 아는 장소예요.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다만 그때 사용한 둔기는 못 찾았어요. 자기가 어디다 던져버렸는지 잘 모르겠다 해가지고 예. 둔기는 못 찾았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경찰 입장에서 제일 찜찜한 부분이 여기 있을 겁니다. 범구가 확인이 안 네, 되니까. 그 돌이면 돌 네, 네. 아니면 다른 둔기라면 쇠파이프도 사용된 걸로 추정하거든요. 네, 네. 쇠파이프라든지 이런 거를 못 찾은 게 아마 제일 찜찜했을 것 같아요. 그걸 못 찾았어요. 네. 하여튼 그렇지만 이 김씨 이 사람은 시종일관 자기 범행이라고 주장을 했고 네. 자백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조사를 하기 위해서 원래는 이제 경찰이 신병 확보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네. 강간 미수 사건하고 특수강도 사건을 먼저 구중해 가지고 예. 구속을 시켰어요. 피해자가 얼굴을 봤어요. 그 뭐 명확하게. 명확하게.
그러니까 뭐 강간미수 사건은 이거 확실하잖아요. 대놈은. 네. 네, 그러니까 뭐 그걸로 일단 2건으로 구속을 시켜서 신병을 확보해놓고 이제 살인 사건 수사를 한 거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10월 27일 날 이제 살인죄 기소해가지고 이제 이제 저 재판에 회부를 했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경찰에서 이제 검거했다고 공식 수사 발표를 한 겁니다. 네. 뭐 그때 이런 얘기했어요. 2차례에 걸쳐서 현장 검증을 했는데 김 씨가 당시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재현을 했고 예.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니까 진범이 맞다. 이렇게 이제 수사 발표를 공식 발표했어요. 그럼 그래서 수사 지금까지 끝난 거예요 이제 경찰에서. 문제가 없네요 이제. 이제 넘어갔어요. 예, 예. 이제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이 됐는데 예. 그런데 법정에서 김 씨 이 사람이 태도 확 바꿔버립니다. 범행 전체 부인. 그 2건 앞전에 2건 있죠. 강간미수 저 특수강도 네, 이것도 다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다 전체 오리발 내미는 겁니다. 그런데 예. 근데 2건은 안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생존. 피해자가 얼굴을 봐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또 그 피해자가 그 법정에 나와가지고 진술을 했어요. 저 사람 맞다고. 그러면 뭐. 네. 그러니까 뭐 피해 여성들이 증언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 2건은 뭐 빼도 박도 못하고 인정돼 버린 거고. 네네. 다만 살인 사건은 이제 이놈이 오리발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너 왜 수사기관에서 네가 했다고 자백했어? 예. 그랬더니 이놈이 뭐라 그러냐면 이놈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이 사람 나와 있으니까 지금. 이 김 씨가 사건 이전에 내가 폭행을 당한 적이 있대요. 이 사건 나기 경찰에서요? 전에 폭행을 누구한테 폭행을 당했대. 아, 그래 네네네. 내가 경찰서를 찾아갔더니 예. 내가 피해자인데 맞은 사람인데 얻어 맞은 사람인데 경찰서에서 내가 전과자라고 그래가지고 네. 내 말을 안 믿어줬다. 그래서 진짜 그냥 기분이 너무 나빠가고 내가 경찰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있었는데 예. 살인 사건이 뻥 터지길래 에이 니네들 골탕이나 먹어봐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공중전화를 이용해서 내 허위 신고를 한 거다. 그러니까 경찰 내가 감정이사 골탕 먹이려고 허위 신고한 거지. 예. 이제 이건 그래서 내가 거의 자백한 거다. 이렇게 재판부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예. 그런데 그러면 그렇다 치자. 그런데 너 어떻게 그렇게 하면 사건 개요를 잘 알아? 예. 현장 검증을 능동적으로 네가 알아서 막 댕기면서 할 정도로. 그랬더니 TV하고 신문에서 본 거를 대충 내가 짜기게 해가지고 맞춰서 내가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네. 자, 이거 답답하게 돼버린 겁니다. 이 사건. 이게 들어서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어찌됐든 간에 본인이 이렇게 주장을 하면 또 그죠? 이 정말 아닌지의 범구만 가능성은 찾았으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 재판에서 유죄 어떤 그 확정 판결이라는 거는요. 0. 몇 %만 아닐 가능성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100명의 범인을 놓쳐도 한 명의 무고한 네. 사람을 잡지 말아야 된다는 개념 그 네, 법원하고 일치시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진짜 99.99%가 요놈이 범인인 거 맞는 것 같아 재판장 입장에서. 그러나 0.1%도 아닐 가능성이 손톱만치로 있다면 그건 무죄예요. 그러게요. 여기서도 범구 못 찾은 상태에서 말은 되잖아요. 신문 TV에서 주워 들은 걸 가지고 현장 검증했고, 나 이거 골탕 먹으려고 골탕 그냥 먹이려고 일부러 그런 거다. 매 연맥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증거불충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살인 사건에 대해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살인 사건은 네, 살인 사건은 다만 2건의 사건 있잖아. 아까 강간미수 네. 그다음에 특수강도 네. 요거는 징역 8년. 아, 그러면은 나왔겠네요. 나왔어요. 벌써. 2005년도에 가석방으로 이 사람 나왔습니다. 예. 지금 뭐 밖에 있을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 증거불충분이 난 이유를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한 둔기를 못 찾았어요. 돌멩이라는 거를. 네. 또 돌멩이 플러스 쇠파에 불지도 몰라요. 네. 그걸 못 찾았고 그 다음에 핸드백을 태웠다고 하는 그 인근에서 그 범인이 피웠던 걸로 추정되는 담배꽁초가 있었어요. 네네. 그 담배꽁초를 수거해가지고 혈액형을 체크했는데 A형이 나왔거든요. 예. 근데 얘는 O형이에요, O형. 그 부분. 네. 그 다음에 사건 현장에서 한 50m 떨어진 곳에서 이제 오다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핸드백 네. 모두 태워서 증거로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태워버리는 바람에. 없어졌으니까요. 예. 요런 거 등등이 부증이 안 돼가지고 증거불충분으로 이제 이렇게 재판부에서 처리가 된 거고요. 네. 이제 그래서 이게 미제 사건인데 이제 이 사건 관련돼서 무죄가 되고 난 다음에 그 경찰의 입장은 또 어떤가 하고 봤더니 경찰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 경찰은 맞다.
김 씨는 범인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당시의 상황 등을 상세히 설명을 했고 예. 경찰에서 자수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가 범인이라고 이제 확신한다. 이건 범인만이 알 수 있는 그 사실들을 알더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증말하면 이건 미제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무죄가 났을 뿐이다. 그러나 경찰도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궁극적으로 무죄가 나왔으면 범인 관계에 실패한 거예요. 근데 가끔은 저도 그런 사건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분명히 확신합니다. 맞는데. 내가 볼 때는 뭐 언젠가 하겠지만 제가 취급했던 사건 중에 성기 절단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죽었어요. 네. 박모 씨랑 박SB라는 사람인데 네. 그 사건은 나는 그 범인 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수사했던. 또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갖고 신혼부부인데 여성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것도 남편을 우리가 가장 그 의심점을 두고 수사했었는데 네. 여러 정황상 하여튼 그 범인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우리가 명확히 할 수 없어서 또 기소 못한 거 그다음에 네. 뭐 맨날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고생 청산 여성 그 여고생 공인내 사건 네. 그 사건도 뭐 법정에서는 결국 무죄됐지만 그 부분 관련된 거 저도 그런 사건들 아마 형사들 오래 한 사람들은 100% 범인인데 정말 못 찾아가지고 지금도 지켜보고 있는 놈들이 있어요. 지금도 어떻게 잘 사나 수시로 가서 보는 네. 그런 아마 경찰도 이제 그런 부분 이 제주 경찰도 그런 부분을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나왔다면 범인 검거에 실패한 건 분명한 거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 현장에서 이 돌이 공격 수단이었다면 돌은 그 범행 후에 얘가 가지고 갔었을까? 돌로 분명히 내리셨다면 그 돌 안 가져갔을 그쵸.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돌은 안 가져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 돌을 못 찾은 거는 내가 볼 때 수색을 제대로 했을까? 피도 묻어 있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 부분 무지하게 아쉬운 부분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돌. 그죠. 돌은 웬만하면 안 가져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꾸 공범이 있지 않았을까를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그랬을 것 혼자라면 같아요. 돌 버리고 갈 수 있는데 공범이 있었다면 돌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정신 없을 때 누구가 옆에서 이렇게. 그래서 그 돌 부분이 저는 굉장히 저한테는 걸리고요. 네. 이제 그 돈 들어있는 핸드백하고 옷 태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태웠다면 네. 태웠어도 태운 거에 대한 끄름이라든지 그거 찌꺼기들. 남죠. 예. 그거 회수해서 분석해봤는지 여부를 저는 궁금해요. 나오거든요, 성분. 그렇죠. 무슨 재질이고 뭐고. 성분 나오거든요. 이거 했는지 저는 이게 궁금해요. 물론 97년도라 크게 제가 기대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같으면 남겨놨으면. 얘가 태웠다고 한 장소에 가서 그 태운 끄름이 있어요. 예. 그거를 분석해가지고 국가서 의뢰하면 핸드백 태운 거, 예. 옷 뭐 폴리에스테를 태운 거 이거 예. 나옵니다. 나오니까. 그렇다면 그 명확한 거거든요, 범인이. 그렇죠. 태웠다고 하고 태운 장소 진짜 태운 흔적이 그러니까. 있는 거를. 근데 97년 당시라 이거 과연 했나 요게 좀 궁금하긴 하는데 그거를 태운 거를 확보해서 이렇게 제주 경찰이 확인했는지 여부가 좀 궁금하고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그다음에 분명히 이 정도 되면 공격할 때 본인도 다쳤어요. 아까 여기 손톱 밑에 혈흔도 있었다면서요. 아, 그건 피해자 혹시? 손톱 밑에서 혈흔을 채취했다는 거고. 네네. 김 씨가 범인이라고 생각을 했었으면 네. 저라면 네네. 이놈이 공격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지도 다쳤을 거예요. 아, 그럴 수 그러면 있죠. 그놈의 손이라든지 발이라든지 그 김 씨 그 사람의 이런 몸에서 흔적을 체크를 했었어야지 맞아요. 그러게요. 다툼의 어떤 긁힌 자국이라도 있었으면 예. 손톱 자국인지도 확인할 수 있고. 근데 그거를 공격할 때 다치거나 긁힌 흔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김 씨를 상대로 제주 경찰이 확인했는지 여부가 저는 또 궁금하고요. 네네. 저한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했어야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했어야 될 것들이거든요. 네네. 제가 수사했다면 했을 것들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물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만약에 그 공격흔이 없었다면 네. 김 씨가 범인이 아닐 확률이 많아요. 저는 제가 봐도. 그럴 수도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업소에 이 사람이 몇 번이나 출입했는지도 정밀하게 봤는지 이것도 네네. 따져봐야 돼요. 주점 네. 출입 관련된 거. 네. 그 다음에 이빨로 물어뜯다고 그랬는데요. 예. 유두가 잘려나간 게 도구를 이용해서 자른 것과 이빨로 물어뜯는 건 전혀 달라요. 그죠. 내가 알기에는요.
이빨로 물어뜯은 상태에서 싹둑 잘리는 거 없습니다. 그럼요. 물은 상태 잡아 뜯으면 네. 안쪽에 있는 세포까지 뜯어져 끌려 나가죠.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하거든요. 약간의 전문 지식인 의사라면 네. 이건 물어뜯어서 떼낸 건지 네. 자른 건지 이거 나오고 그 다음에 치은이라는 게 있잖아요. 치은 그렇죠. 이빨 자국이라는 게 있거든요. 치은 분석했는지 여부도 또 궁금해요. 그렇네요. 치은 분석했는지 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아마 제가 수사했다면 이런 걸 했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네네. 저도 97년도 경찰 했으니까요. 네, 82년도 들어왔었고 97년도면 제가 형사반장으로 경사들 한참 날릴 때니까 네, 했었겠죠. 근데 하여튼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안 나왔다면 김 씨는 범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예. 이제 아까 마지막으로 처음에 얘기했던 돈 사용처. 예. 본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네. 자기가 관덕정 근처 인근에 있는 호텔 바닥에서 잠을 자다가 눈을 떴더니 네. 내 주머니에 돈이 34만 원이 들어 있었다. 그거 내가 훔친 거였던 겁니다. 네. 요 놈이 이제 요 김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거는 그러면 34만 원이 있었다면 그 돈을 어디 가서 사용했고 뭐 한 거 또 남은 게 있었으면 집회에서도 지문 나옵니다. 그렇죠. 그거 했는지 여부터 저는 궁금해요. 40만 원 강취했다는 게 40만 원. 그냥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제가 지금 나열한 요 내용은 반드시 했었어야 될 수사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 제가 나열한 항목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이 김 씨가 범인이 아닐 확률이 많아요. 네네. 여기에 부합되면 김 씨가 범인일 맞아. 확률이 거의 100%고. 네네. 근데 요게 왜 저기 내용이 없어서 제가 지금 그냥 일렬 나열한 네네. 거고. 네. 혹시라도 우리가 항상 실패한 그거 있잖아요. 그 교훈. 본인이 자백해 버리니까 이제 그냥. 번복할 가능성 없다고 판단하고 네. 그 보강 증거를 수집하는데 면밀하게 해야 되는데 네네. 그거를 좀 소홀히 한 건 아닌가. 이게 자백을 자백하는 딱 말은 듣는 그게 자백의 들으면 함정이에요. 맞아요. 예. 제가 우리 후배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데 자백을 하면 수사 끝이 아니에요. 그거야말로 수사 시작이에요. 그렇죠. 맞죠. 엄청나게 그때부터 정밀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백하면. 그래서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신속하게 자백해가지고 수사관들이 이제 범인 잡았다고 올려서, 확신을 딱 심어주니까 증거 수집 활동에 이완을 준단 말이에요. 수사관들한테. 그렇죠. 그래갖고 소홀히 직무를 하게 되는 바람에 법정에서 딱 까는 순간 이게 애매기는 거, 그렇죠. 증거 불충분으로 네. 나가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후배들 많이 보시는데 자백은 수사의 끝이 아니에요. 진짜. 수사의 끝이 아니고 수사의 시작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되고요. 네. 직접 증거가 없으면 심증이 가는 정황 증거라도 같아. 엄청나게 하나라도 더 그냥 개미처럼 물어날려다가 수집해서 갖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들 있잖아요. 네네. 돌 못 차였으면 돌. 그 다음에 태운 데 가가지고 끄그름이라도. 하고 그 다음에 시험 본인 분석. 다치는 적이 있었는지 여부. 네. 이빨로 물어뜯어서 유두를 떼낼 수 있는지. 네. 저 치은이 남았는지. 예. 그 돈에서 지문수사 나왔는지. 등등 이거 다 했어야 될 항목들이에요. 요게 제대로 됐을까 하는 의문이 저는 든다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 사건을 쭉 분석하면서요. 네. 김 씨가 범인이 아닐 가능성도 있기는 해요. 제가 볼 때는. 뭐 아까 그 예. 혈액형도 안 맞았고. 예, 그러나 예. 저는 제 생각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이걸 봤거나 네. 간접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왜 그러냐면 네. 왜 핸드백 태운 자리 자체를 경찰이 알려주질 않았어요. 그럼 이건 범인밖에 모르는 장소를 지가 가서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때 끄름을 좀 수거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거기까지 하면 에이 끝났네 이 새끼 이렇게 범인으로 인식했을 가능성도 높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범인이 아닐 가능성도 물론 있다고 봅니다. 네, 있지만 보거나 네. 아니면 간접적으로 개입했을 공범 형태로 네. 그럴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 사람이 이 범인으로 범인 아니더라도 간접 개입했을 수 있다는 그 어떤 논거는 네. 피해자들의 옷 색깔이라든지 쇼핑백 예.
그다음에 지들이 그 범행으로 뛰어내릴 때 담정으로 뛰어내릴 때 뭐 그 세워져 있던 승합차가 있었다 뭐 이런 거 등등을 설명을 쫙 했거든요. 네. 이건 언론 기사에 나온 게 아니에요. 신문이나 이런 게. 근데 맞는 말인 거잖아요. 맞는 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현장에서 봤거나 간접 개입했을 가능성은 저는 이 사람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렇네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뭐 이 사건 관련돼서는 2012년도에 그 아래에서도 다뤘었어요. 네네. 그때 그 아래에서 다룰 때 뭐 그 범행 시간대에 그 택시를 탔대요 범인이. 그래서 택시 기사를 찾아가지고 예. 사건 물론 그 택시 기사분 같은 경우는 사건 다음날 경찰에 다 신고 전화했던 사람 거예요. 네네. 그 택시 기사분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도 했던 거예요. 네. 택시 기사 상대로. 네. 그 사람이 한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그날 새벽에 관덕정 앞에서 탔다고 그러고 네. 자기 차에 흰 반팔 티셔츠에 피가 묻어 있었다. 예. 170cm 정도 되고 술 마시고 그래서 싸운 걸로 자기가 생각을 했었고 네. 첫인상은 아주 순해 보였고 택시 타고 난 다음에 말이 없었고 어디까지 가냐고 물으니까 대학동 이렇게 얘기했대요. 네. 근데 그 대학동은 그 지역 사람들만 부르는 이름이래요. 원래는 그 용담동이래요, 거기가. 아까 그 2번만 꼭꼭 네. 찍혔던데 그 용담동을 이제 동네 사람들은 대학동이라고 부른다네요. 네네. 그런 거 또 그래서 이거는 외지 사람이 아니고 현지 사람. 현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네. 그 사람은 뭐 짙은 쌍꺼풀에 이마에 굵은 주름이 있고 네. 뭐 귀가 덮이는 형태의 머리고 네. 턱이 이 볼하고 턱이 이렇게 각졌더라. 네.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용의자 김 씨하고는 달라요. 그 아까 인상 차이는. 20대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달라요. 그런데 이 택시 기사분 증언대로라면 이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피도 당일 묻어 날 있고 이런 거 시간도 보면은. 맞고. 예. 그러니까 뭐 아마 그 당시에 이제 그 경찰에서는 택시 기사 진술을 토대로 해서 몽타주 작성해가지고 뿌리고 그랬었는데 제보가 없었고요. 네네. 예, 결국 이 사건은 2012년 8월 14일 날 이제 공소시효가 만료됐단 말이에요. 네. 공소시효가 이제 만료됐는데 제주도의 특성상으로 보면 이게 대학동, 용담동을 대학동이라고 부르면 내부인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 안에 있는 사람. 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은요. 제 개인적으로는 간접적으로라도 김 씨가 연루됐거나 알고 있을 가능성. 김 씨가 다른 범행을 하려고 관덕정 부근에서 맨날 범행했잖아요. 네네. 다른 범행하려고 나왔다가 범행하는 걸 지켜봤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알아서 태운 장소까지 이렇게 가서 봤을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태울 때 담배꽁초에서 나오는 혈액형이 다를 수도 예. 있어요. 그 다른 범인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김 씨를 상대로 해서 그 부분도 추궁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네. 간접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 김 씨의 주변 인물 중에서 택시기사분이 얘기한 인상착의를 가진 사람이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만약에 공범이라면 혹은 안다면. 아는 네. 친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친분이 있어서 또 말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가 본 거를. 그럴 수 있죠. 자기만 빠져나간 걸로 끝내버리고. 네네. 근데 아마 본인은 자신이 있었을 거예요. 안 엮인다는. 그러게요. 만약에 자백하고 예. 갔어도 법정에서 자기 무죄 빠질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얘는. 빵제비에다가 증거 없다는 거 알았고 맞아요. 확실히 뭔가 허술했을 거거든요. 이게 이 사건이. 그러면 안단 말이에요. 빵제비들은. 그래서 혹시 실제로 범행을 저지른 놈을 알고 있을 개연성 아니면 그 당시에 목격했을 가능성 네. 요것도 염두에 두고 김 씨 주변 인물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그러네요. 저는 나쁘지 않겠다. 그렇네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뭐 저번에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건이 그 퍽치기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 그 사건을 수사를 목격자가 없었고 밤에 네. 새벽 시간에 일어나니까 뭐 쩔쩔매고 있는데 네. 마침 이거 이웃 옆반에서 그 시간 비슷한 시간대에 고장수 비슷한 데서 절도 사건 도둑놈을 잡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도둑놈이 봤어요. 뻑치기 하는 거를. 목격자예요? 도둑놈이 목격자가 돼가지고 우리가 해결한 적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있을 수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김 씨 주변 인물을 대조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네요. 그래서라도 좀 한번 이 범인은 꼭 좀 잡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 지금 진범이 만약 있다면 택시기사가 목격한 사람이 진범이라면 현지인으로 지금 추정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본인이 지금 뭐 본인도 알 거예요. 이거 이제 공소시효 뭐 때문에 지났다는 걸 알 예, 거예요. 끝났다라는 거 알면 자수해야죠.
말할 수도 있거든요. 누군가. 이게 그렇죠. 뭐 누군가에게 말할 수도 이렇게 있어요. 자기가 이제는 제대로 걸려봐야 같이 자기 지내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내용이라도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억울하죠. 네. 너무 잔인하고 비참하잖아요. 네.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이거. 뭐. 공소시효가 완료됐다고 그래가지고 손 놓으면 안 돼요. 경찰은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네. 끝까지 이거 추적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뭐 물론 실익은 없습니다. 경찰이 미제 사건 전담반에서 공소시효 완료된 사건 잡았다고 그래갖고 칭찬받을 일 아니지만 이준재도 잡잖아요. 맞아요. 잡아야죠. 네. 제가 말하는 건 수사의 제일 목적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일입니다. 해야 됩니다. 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공소시효가 완료돼서 처벌은 못 받아도 끝까지 추적 중이라는 건 인식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발 뻗고 못 자게. 맞아요. 도덕적 비난, 법적인 어떤 처벌. 처벌과 인간이 살아가면서 도덕적 비난은 달라요. 다르죠. 그거라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뭐 혹시 알아요? 나 안 걸렸는데 이러면서 또 다른 범죄 충분히 그렇죠. 하죠. 내가 볼 때는 가능성이 있어요. 네. 이런 정도의 범행을 한 놈이라면 네. 한동안 뜸하게 쉬었을 수는 있지만 유사 범죄를 또 저지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놈들도 찾아가지고 네. 이 사건하고 연관관계 또 찾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물으면 놓지 않아야지 형사예요. 물어야 됩니다. 이거 물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관덕정 그 살인 사건 다 제가 한번 골라봤어요. 네. 이거는 이거- 잡힐 듯이 하다가 안 잡혔네요. 네, 결국은. 요거 뭐 하여튼 언론 보도 나와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 이거 전체 다 꺼내놓고 그림 그려가면서 좀 보고 했던 그런 내용인데 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미제 사건은 뭐 요 정도 선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미제 사건은 네. 우리 염건영 교수님하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하는 거는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요. 네, 안타까워요. 요 사건은 뭐냐면 대구에서 발생한 거예요. 네, 여학생 아이인데 초등학생 납치살인 사건이에요. 네, 예, 아마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많이 나왔죠. 언론에. 2008년도에 발생했거든요. 네, 2008년도 5월 30일. 내 생일날이네. 네, 대구시 달성군 유가면 네, 용봉 1, 2에 있는 한 농가에 농가. 그 농가에 거주하고 있던 게 누구누구 거주하고 있었냐면 그 농가에 네, 72세 된 할아버지 한 분.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에서 없어진 허양. 허씨예요. 얘가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6학년이고요. 그 당시에. 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여동생이 또 하나 네. 있어요. 그러니까 자매 둘을 할아버지가 혼자서 이제 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네. 그 세 명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네, 아까 얘기한 5월 30일 날 04시 10분이에요. 새벽이네요. 새벽입니다. 네, 네. 04시 10분에 집안에 정체불명의 괴한이 침입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애들 자는 방 따로 있고 옆에 할아버지가 잤거든요. 네. 할아버지한테 쳐들어가고 할아버지를 마구잡이로 폭행하는 거예요. 일단 어른을 제압하려고 한 거네요.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막 할아버지가 벅벅 맞으니까 신음소리 들렸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여동생 같은 경우는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못 들은 것 같은데 이 허양 같은 경우가 좀 그 잠귀가 밝았나 봐. 아, 얘가 할아버지 신음소리를 듣고 잠에서 딱 깼어요. 예, 그래서 동생한테 너는 여기서 나오지 마 그러고 예, 홀로 나가서 예, 그 할아버지 때리는 그 교환 예, 그 사람한테 이러지 마세요 그러면서 소리를 친 거예요. 예, 이제 이러지 마세요 하는 소리를 누가 그 언니가 했다는 거를 이 동생도 그때쯤 깼어요. 큰 소리니까. 깨서 이러지 마세요 하는 얘기를 동생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사 당시에 얘기했기 때문에 네. 이 허양이 이거 이러지 마세요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마지막 말일지도 모르죠. 네. 우리들한테 들린 말 네, 중에는. 네, 네. 그 이거는 동생이 얘기한 거예요. 네, 언니의 모습을 동생이 마지막으로 진술이죠. 본 거예요. 그때 예, 예. 이러지 마세요 하고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교환이 예. 이제 이때부터 교환이라고 했다. 교환들로밖에 복수로. 아, 그 교환들은 허양을 납치해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요게 사건 개요예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할아버지하고 어린 그 저 애기 둘. 여자아이들 딸 둘. 네. 둘하고 살고 있는 집에 새벽 04시 10분에 교환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예, 그래서 할아버지를 마구 두들겨 패는 거고 그거를 옆방에서 자던 그 허양이 쫓아나가서 네, 네. 범인들을 잡고 말려야지. 말리면서 이러지 마세요 하고 그 이후에 할아버지는 거의 기절한 것 같아요.
많이 맞으셨나 보네요. 네, 그 상황에서 자다 말고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았으니까 72세 된 사람이. 그렇지, 맞아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애를 데리고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 사건의 개요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언니가 이제 좀 잠시 후에 끌려간 거네. 끌려가 버리고 잠시 후에 잠잠하니까 가서 동생이 나가서 보니까 아이고. 언니는 사라졌고 할아버지는 기절해 있고. 어. 그러니까 얘가 어린애가 이제 부모님은 따로 사는 모양이에요. 아. 부모님하고 그 이웃에다가 여러 차례 전화를 해서 예.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게 예. 04시 54분부터 05시 06분. 금방 이게 바로바로 연락이 진행이 취지도 않은 됐네요. 거예요. 새벽 예, 시간대라 예. 전화 한 안 받는 시간 것도 있고 지났네요. 해가지고 예. 그때 얘기한 게 할아버지가 폭행당했다, 맞았다. 맞았다. 언니가 보이지 않는다. 언니가 보이지 않는다. 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웃 주민들이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이 출동을 했죠. 네. 출동을 해서 보니까 동생은 방에 있었기 때문에 언니가 마지막으로 할아버지 말리면서 이러지 마세요 하는 말밖에 들은 게 없어. 그렇죠. 끌려가는 것도 못 본 거네요. 얘는 뭐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예, 범인도 못 본 거예요. 얘는. 네. 예,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유일하게 살아있는 사람은 할아버지잖아. 할아버지 성인. 할아버지를 상대로 해서 물어봤는데 이 할아버지도 자다가 새벽에 그냥 갑자기 들이닥쳐서 두들겨 패니까 자기도 뭐 사건 상황 그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하는 그런 상황. 왜 맞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고 그냥 제정신 아니게 두들겨 맞고 아이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깝깝해진 거죠. 이 예. 경찰 입장에서는. 예. 그런데 이제 경찰이 조사를 하면서 현장 조사라는 걸 하잖아요. 예, 예. 현장 조사를 해보니까 원래 그 집에 현관문이 있어요. 네. 마당을 넘어서 들어가갖고 예. 현관문은 안에서 잠그면 열기가 쉽지 않대요. 아, 그러니까 철문 형태로 돼 있나 보네요. 그런가 봐요. 예. 그런데 거기를 열었고 열었고. 그 다음에 담장도 한 1.7m 정도 제법 높대요. 꽤 크죠. 그 저희 요 정도 되는 담장도 건데. 제법 높은데 물론 예. 이제 그 뒤쪽으로 가면 약간 무너진 곳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도 제법 높은 편이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떤 침입에 대비는 돼 있는 집이에요. 예. 그런 집 상태인데 들어왔다는 거. 게다가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마당에 상당히 싸나운 개가 있었어요. 기르던 개가. 네. 나는 개와의 아주 무서운 추억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아우, 무섭죠. 큰 개는. 네, 그런데 그 개가 짖지 않았어요 그날. 웬일이야? 걔는 어디 갔어요, 그럼? 차후에 그 개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예. 목줄이 끊어진 채로 목줄이 끊어져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개도 못 찾은 겁니다. 야, 이거 걔도 제거한 왜 거네요. 이게 내가 볼 때는요. 일견 지금 현장 상황만 보면 담장도 높다. 예. 현관문도 잠궈 놓으면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 맞아요. 마당에는 싸나운 개가 있다. 여기 쉽사리 침입하는 사람 없어요. 그것도 2명 이상이라며. 그리고 단순 절도 목적이라면 그런 집을 선택하지도 않아요. 예. 개 있는 집을 누가 선택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갖고 들어왔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의도를 갖고 들어왔다고 봐야 되는 게 예. 훔치러 들어왔으면 조용히 훔쳐가고 가면 되지. 할아버지 잠자는 사람을 구태여 두들겨 패면서 깨울 필요는 없잖아. 또 애는 또 왜 잡아가냐고. 애는 또 왜 잡아가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연유가 있는 거죠. 이거는 뭐 단순한 절도나 우연한 어떤 그 범죄 행위는 아니에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된 범죄라는 건 명확합니다. 그러네요. 이건 성격은 그렇게 규정하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와. 아까 제가 개 얘기했는데 이 얘기 했나? 오. 개와의 아주 더러운 추억이 내가 있는데 예. 옛날에 우리가 쫓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쫓는 사람이. 예. 쫓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서울 보문동 안암동 쪽으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네. 무지하게 높아요. 네. 담장이. 네. 잘 살아. 네. 나쁜 새끼인데 잘 살아. 아, 나쁜 놈들이 잘 살아. 그거 잡아야 되는데 집에 있는 건 아는데 네. 인다암나 살펴보려니까 밖에서는 안 돼. 담장이 안 너무 되지. 불러져졌어. 예. 그래서 이제 야 살짝 넘어가서 보고 하는 게 사실 지금 생각하면 그 주거 침입인데 살짝 넘어가서 그 안에 있는지 살펴보고 하고 그리고 고참이 시켜서 물론 시킨 고참이 처벌받아야 되지만 나는 그때 쫄병 때니까 그 넘었어. 그 키가 크니까 그래도 제법 잘 넘어서 딱 담장에 이제 안쪽으로 안착을 딱 했는데 느낌이 싸해요. 뭐지 그러고 옆에를 딱 봤더니 그 호랑이 새끼처럼 생긴 개 있지. 무지무지하게 큰 개. 그리고 눈깔이 빨간 거. 어마어마한 거. 그 개가 내 궁뎅이 쪽에 딱 붙어갖고 웅 하고 있는데 야, 큰일 날 진짜 한 발자국도 한 발자국. 얼어버려야지 어떻게 그때. 거기서 움직이면 무릎 꿇고 얘는 코만 대고 있고 예. 한 5분 가까이 아주 거의 얼음 돼가지고 이렇게 있었어요.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런 내가 뭐 위에다 얘기했지. 아유 개 있다고. 형님 지금 개 그러니까 문 빼고 이렇게 내다보더니 예. 그러더니 이제
그 결국 그 사람이 조치를 좀 해줘갖고 하여튼 뭐 어떤 조치인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 조치를 취해가지고 내가 그래서 그 개화해야지 더러운 추억이 있는데 이 경우 이거 들어오기 어려운 거예요. 아 시골 개는 낯선 사람 발자국만 멀리서 들어도 치져요. 그래도 하여튼 이거는 아마 이때 지금 제가 얘기한 것 같은 성격 규정은 했을 거예요. 이건 우연에 의한 범죄는 아니다. 계획이죠. 예, 계획 범죄라는 예. 저 추정은 했을 거예요. 경찰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크게 안 봤던 이유가 있어요. 그 마을 자체가 마을 규모가 엄청 적어요. 네. 그리고 주민 숫자도 몇 명 안 돼요. 뭐 다 아는 관계네요. 네. 예. 그래서 요거 경찰도 그렇게 추정을 했어요. 요 마을이나 요 마을 아니면 그 마을 인근이나 인근. 요쪽에 어떤 네. 그 이쪽 집에 할아버지에 대해서 원한이나 감정 가진 사람이 있어갖고 예. 그 사람이 침입해서 때렸을 거다. 즉 말하면 면식범일 거다. 요렇게 추정하고 수사 방향을 정했어요. 일단 강졸도는 아니라고 보신 거죠, 일단. 아니죠. 아까 때리고 갔으니까. 아까 우리가 분석해봤잖아요. 절대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요 할아버지한테 감정이 있어갖고 마을 주민 아니면 요 인근에 있는 사람하고 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네. 뭐 그런 게 많으니까 시골에는. 그런데 그렇게 수사하고 착수했는데 그 마을 사람 몇 명 안 되니까 금방 다 조사됐어요. 다 수사되지 뭐. 깨고. 예. 수사가 진척이 안 돼요. 야 이거 어떻게? 깜깜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거기에다가 애는 없어요. 애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애는 없어졌지. 딴 건 나중 문제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찰이 이거 더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사건 발생 4일째가 되는 6월 3일 날 공개 수사로 전화. 공개 수사로. 그리고 6월 5일 날은 수사본부를 구성해요. 아, 지금 늦었네요, 이게. 예, 3일 날 공개 수사하고 6월 5일 날 수사본부를 이제 구성해 가지고 사건에 착수하고 7일 후에니까 그러니까 6월 7일 경에는 엠버 경고까지 발령을 해요. 아, 늦었다. 근데 사실은 이거 이르진 않았어요. 그런데 공개 수사로 전환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됐더니 허양의 친한 선배였다는 중학교 그 여학생 15살 먹은 김양이 제보를 하나 보냈어요, 경찰에. 어떻게요? 아, 이 제보에 이제 경찰이 야, 이거 끝났다. 이게 뭐였냐면 이 중학생 김양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이제 그 없어진 허양보단 자기가 선배니까 걔는 초등학생이니까 저한테요 그 허양이 6월 1일 날하고 6월 2일 날 1일 2일 이틀간에 걸쳐서 3번 정도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내가 잠시 납치됐는데 간신히 탈출했고요. 언니 나 납치 잠시 됐는데 내가 간신히 탈출해갖고 지금 대구 시내 동성로에 나 있어. 동성로에. 언니가 나 좀 데리고 가주면 안 될까? 이런 요청이 있었다고. 그 김양이 저 경찰에다가 제보를 줬어요. 그럼 경찰은 이제 그 이때 그래도 살아는 있구나. 찾았겠군. 찾았겠다. 이제는 범인만 잡으면 되겠구나. 빨리 가서 애 데려오자. 그래서 바로 그걸로 갔어요. 대구 시내 동성로로 가서 어느 일정한 지점에 갔어요. 거기 가서 대대적으로 향방을 찾았어요. 근데 안 나와요. 안 보여요. 이게 또 뭐야? 그러니까 이게 완전 꽝친 거야. 그래서 다시 갔어. 이 제보한 김양한테. 야, 어떻게 된 거야 너? 너 3번이나 전화 받았다며 이틀간에 걸쳐서.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거짓말했어요. 이렇게. 그런 거 좀 왜 그래요? 왜 거짓말을 하냐고 어린애가.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그 걔가 그런 제보가 들어오면 원칙적으로는요. 그 제보 내용이 진위 여부를 좀 살펴봐야 돼요. 그렇죠. 진위 봐야겠죠. 근데 그냥 그 말 듣고 하긴 너무 급하니까 지금. 그냥 그대로 그냥 수사에 착수해서 그냥 거기 찾느라고 시간을 또 소비해요. 근데 뭐 어린애가 무슨 심리라고 그래요 그거? 영웅주의죠. 그냥. 그렇죠. 소영웅주의 얘도 어린애라도 스포트라이트 한번 받으려고. 스포트라이트 받으려고 거짓말하는 바람에 아이고. 경찰이 그냥 중학교 1학년짜리한테 노란한 꼴이 된 겁니다. 이거 어떡하냐. 엉망 돼버린 거고요. 자, 제일 급한 건 어린애 찾는 거예요. 찾아야죠. 애기를 그러니까 찾아야죠. 이제 허양을. 현장 집에서 없어졌으니까 집에서부터 이제 수색견이라든지 채취견 이거를 좀 동원해서 이제 추적을 하려고 여기저기 섭외를 많이 했어요. 대구 시내는 없어요. 그래서 겨우 찾은 게 부산 소방본부에 채취견이 있어요. 수색견이. 이때는 멍멍이들 사용한 수사가 좀 많이 좀 지방에는 약했나 보네요. 그렇죠. 그래서 대구 쪽은 없었고 부산 그 소방본부의 협조를 받았고 했는데 근데 물론 그때 이 수색의 난항을 겪은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즈음에 촛불 시위가 한창일 때예요.
아 그러네요. 이게 시기적으로. 그래서 대구 지역의 이 전위경들이 전부 서울로 차출돼서 다 올라갔어. 인력이 없다 보니까 저 수색 같은 거를 이제 그 인근 야산도 다 뒤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사람 투입해야 이게 되니까. 쉽지 않았던 네, 그런 네, 어려움이 네. 있었습니다. 네. 결국은. 그래서 이 경찰이 못 찾으니까 할 수 없이 그래도 두들겨 팰 때 잠시 잠깐이라도 봤을 거 아니냐. 그렇죠. 할아버지 그 봤겠죠. 때린 놈을. 예. 그래서 그 허양의 할아버지를 상대로 갖고 범인의 몽타지를 몽타지를 작성해서 그림을 그리고 네. 현상금을 500 겁니다. 500. 크게 걸었네요. 500만 원 현상금을 예, 걸고요. 예. 한 17,000장 정도 전단을 만들어 갖고 배포를 해요. 허양 사진까지 예, 넣어가지고요. 허양 사진까지 넣어 가지고 배포를 해요. 그렇게 했는데도 결국 뭐 별로 들어온 게 없었고요. 이제 의경들도 좀 돌아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다시 이제 주변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을 시작했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크리티컬 타임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예. 72시간 넘어가면 생존 확률 거의 제로로 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마 정밀 수색을 경찰이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굉장히 비관적인 상황에서 수색이 이어졌을 겁니다. 진짜 얘기가 안 나왔으니까 지금. 예. 예. 사건 발생 2주 후에요. 아이고. 헬기 띄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전의경 중대 그때 이제 5개 중대가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예. 5개 중대 동원해 가지고 사건 현장 반경 5km 이내를 집중 수색하고. 그리고 직경으로 10km를 다친 예, 거네요. 예. 어마어마하네 면적이. 그러다가 그 수색 과정에 집에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네. 유가면 인근의 어떤 야산 육분응선에서 허양의 옷가지를 먼저 발견해요. 아유. 옷을 어떡하냐. 어린애 옷을 그리고 좀 더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8분응선 정도에서 네. 알몸 상태의 허양의 시신이 발견이 됩니다. 어떻게. 근데 그 시신의 양태를 봤더니 예. 그 이제 비탈길 이 아래 이렇게 엎어진 형태로 아이가 발견됐거든요. 엎어져서요. 밀쳐 죽인 다음에 던진 걸로 아. 보여지는 유형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계곡 위에서 아래로 그냥 죽인 다음에 던진 걸로 보이는 형태로 아이가 사망한 채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교수님 이게 발생 후 그 2주 정도 지난 상황이잖아요. 네. 그 아이가 되게 더운 날이니까 많이 좀 상했겠네요. 얘기할 것도 없죠. 부패가 엄청나게 많이 진행됐습니다. 부패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다른 곳 뭐 두들겨 패거나 뭐 칼로 찌르거나 흉기 공격했거나 둔기 공격했거나 뭐 등등을 살펴봤는데 네. 외상은 특별히 없었어요. 특별히 없었고. 그런데 이제 부패가 엄청나게 많이 진행이 됐고요. 1차 검시한 상황은 사망 시간은 그래서 납치하고 바로 죽였을 걸로. 납치하고 바로. 시간대로 계산해 보면 부패 정도를 2주 정도로 역산해서 계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니까 납치한 이후에 산으로 끌고 가서 즉시 살해한 걸로 보인다. 아, 이거 뭐야. 알몸인 걸로 봐서는 성폭행의 시도가 있지 않았겠느냐. 네. 이렇게도 좀 보고요. 예. 그런데 뭐 잘 아시겠지만 아까 뭐 우리 잠깐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 정액 같은 경우는 72시간이 넘어버리면 오염돼 버리거든요. 다 상용 안 돼요. 어렵거든요. 예, 단백질도 어느 정도. 검출이 돼도 감정불능 상태. 예,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이게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어. 그래서 결국은 성폭행 여부는 못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뭐 없었던 걸로 추정되는 거 네. 정도로 맞춘 것 같고 예. 차라리 또 그거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심정적으로라도. 네. 그러고 너무 부패가 많이 됐기 때문에 사인 역시 밝히지 못했지만 망치 같은 둔탁한 물건으로 일시에 살해하지 않았을까 둔기 이렇게 같은 추정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성폭행 목적은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아이가 또 둘이나 있었기 때문에. 아니, 거기다가 성폭행 예. 목적으로 만약에 갔다면 옆방에 아이들인데 살짝 가죠. 할아버지 먼저 공격해서 두들겨 팰 일은 없잖아요. 애매해요. 그래서 예. 성폭행 흔적이 없었다는 건 일견 이해가 갈 수도 있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 사건은요. 지금까지 미제 사건인데 무지 안타까운 사건 아닙니까? 이거?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예. 뭔 적이 했다고. 그런데 이제 특히 우리가 애들이 피해 당하고 죽고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더 가슴이 아프잖아요. 네. 이거 분석을 해보면 이 허양 요 가정 이 할아버지가 폐지 수집했대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에요. 그럼 강도나 절도는 아니네요. 이거는 금품 목적의 가능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그러네요, 짐작컨대 네. 첫 번째 그렇게 성격 규정을 하고요. 네. 또
만약에 금품 목적이라고 칩시다 얼레벌레. 네. 그러면 또 협박이라든지 돈 내놔라 뭐는 의사 표시가 있었어야 되잖아. 오자마자 계속 그럼 공격. 막 두들겨 패는 잘하는 사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금품 목적은 진짜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그럼 목적 그런데- 대상이 할아버지였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수사 과정에서 주변에 탐문 수사를 좀 했잖아요. 그 이웃들 진술을 좀 들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사건 전날에 불쌍의 남자들이 허양의 집 인근을 기웃기웃했다. 아 남자들이. 예, 그 이제 그 이웃들이 본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동생이 또 들은 얘기가 하나 더 있어요. 동생이. 예. 아까 왜 이러세요? 그거 있었잖아. 예, 그러지 있던- 마세요 예. 하는 거 있었잖아. 여동생, 이러지 마세요. 자고 있던 막내. 그런데 이 막내가 언니의 이러지 마세요 소리 말고 너가 그때 자세히 들은 얘기를 한번 더 얘기를 해봐. 그랬더니 범인들이 할아버지를 두들겨 패면서 한 얘기. 그게 있었어. 뭐라고 그랬냐면 범인들이 네. 할아버지를 때리면서 너 같은 새끼는 죽어야 해. 너 같은 새끼는 죽어야 해. 이거를 반복했다는 거야. 때리면서. 요거를 기억해냈어요, 동생이. 이건 얼핏 보면 할아버지의 감정이 있는 초기에 경찰이 수사 방향 설정했을 때 한 얘기하고 저 짐작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면식범 가능성, 면식범 원한이 있는 예, 면식범 예, 가능성. 예, 예. 이건 아주 내가 볼 때 현저히 높아요. 그리고 야 이거 참. 허양이 그 범인을 가가지고 이러지 네. 마세요 한다는 얘기는 네. 요거 뉘앙스 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뉘앙스를요. 막 생판 모르는 사람이 할아버지를 막 두들겨 패고 있으면 왜 이러세요? 살려주세요. 얘기하는 게 맞는데 네. 이러지 마세요 하고 아주 그 가가지고 그 범인들한테 단단히 자기 의사 표현을 해요. 아는 사람이 이렇게 현상이 많은 거예요. 그 뉘앙스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러지 마세요. 네. 마치 아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예. 어? 그래서 이 허양이 아는 사람이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너 같은 새끼는 죽어야 된다고 때리는 거 봐서는 분명히 할아버지한테 감정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짐작컨대 허양의 할아버지는 범인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 네. 키맨이 할아버지인데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할아버지를 데려다 조사를 하는데 예. 경찰이 짜증 날 정도였다고 그래요. 뭐 어떻게? 물론 뭐 새벽에 잠자다 급습당한 어떤 그 트라우마 때문에 또 뭐 충격 때문에 그럴지는 모르지만 폭행의 충격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자기 손녀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지만 증언이 막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자, 첫 번째 진술 받을 때요. 예. 한두 명이 때리면서 1-2명이. 너 같은 새끼는 맞아야 한다고 그 얘기했다는 거 있잖아. 예. 아까 그 예. 동생은 죽어야 이런 너 같은 새끼는 그 예. 얘기하고 비슷하잖아요. 예. 그럼 너 같은 새끼는 맞아야 해. 예. 이랬다고 기억을 했어요. 1차 진술할 때. 예, 거의 일치하네요. 일치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다시 기억을 좀 선명화해가지고 2회를 또 조사를 받을 때는 네. 나 바뀌어요. 모르는 남자가 한 명이라고 바뀌어요. 모르는으로 들어가네. 예, 1회 때는 한두 명이 때리면서 너 같은 새끼는 맞아야 된다고 때렸다고 진술했는데 2회 진술할 때는 모르는 남자 한 명이라 50대. 예, 이렇게 바뀌어요. 세 번째 진술을 받을 때는 또 다소 젊은 30대 2명이라고 또 바뀌어요. 때린 사람이. 나도 젊은. 그리고 그중 한 명은 몇 년 전에 본 기억이 있고 예. 한 명은 처음 본 사람이었다. 예. 이렇게 바뀌어요. 예. 그러니까 1회, 2회, 3회가 사람이 다 바뀌고 나이대가 바뀌는 거 이게. 희한하네. 할아버지가. 예. 이것 때문에 경찰이 애를 먹었다는 겁니다. 이거. 아 그러네요. 결국 할아버지는 그냥 계속 뭐 왔다 갔다 하니까 맞아갖고 충격받고 다친 사람한테 추궁도 못하고 그렇죠. 경찰 피해자입니다. 입장에서 곤란해졌던 예, 거고요. 예. 그 이제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키맨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저도 이 사건은. 봐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로부터 어떤 값어치 있는 정보를 취득하지 못했어요 경찰이. 이거 깝깝한 일입니다 이거. 근데 이거 영 교수님 이거 무슨 경우죠 이거? 1회 때, 2회 때, 3회 때 진술 이게 뭔 경우일까요 이게? 근데 이제 그 아무리 많이 맞아도 공격당할 때 그 명수는 정확하거든요. 내 말이요. 예, 머리를 뭐 심하게 다치신 거 아닌 상태에서는 진술까지도 되셨다면 몸에 많이 맞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일단은 숫자가 맞아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1, 2명, 예. 두 번째는 1명, 예, 세 번째는 또 2명으로 바뀌어요. 예. 나이대도 50대에서 30대로 바뀌고. 네.
저는 진술을 일부러 기피하기 위해서 혼선을 주잖아요. 이렇게 나는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예, 솔직히 저는- 말씀드려서 예, 예.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지만 네, 근데 우리는 조심스럽지만 어디까지 추정입니다. 추정이니까, 예. 그냥 분석이고 예, 예. 저도 이 1, 2, 3의 진술을 기준으로 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거는 이거는 할아버지가 자꾸 기억 회피를 하려고 그런다.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네. 그죠? 그러니까 진술 거부는 못하는 상황이죠. 왜 그러면 손녀들이 없어진 상황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진술은 해야죠. 해야 할 수밖에 없으면 그러니까 제가 본 임상상으로 교수님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해자 같은 경우는 진술 거부 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그렇게 아예 입을 다물어 버리잖아요. 근데 유력하게 목격한 피해자나 피해자 관계인들은 진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현장에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안 하면 나쁜 사람이 되거든요. 뭔가 숨기는 게 그러니까요. 되니까. 그래서 그냥 제 경험칙상으로는 할아버님께서 좀 혼동을 하셨다기보다는 진술의 불일치성을 놓고 봤을 때는 유사하게 자꾸 이렇게 틀어버리잖아요. 읽어봤을 때 좀 혼선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냐. 이제 감추기 위해서 뭔가.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 허양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이지만 키가 한 158cm 네. 정도의 통통한 체격이래요. 네. 그래서 이거 건장한 성인 남성 혼자 마음대로 들쳐갖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는 예, 거. 예, 예. 그런 부분이 봐서는 저는 혼자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여긴 안 나왔는데 교수님 아시겠지만 진입과 이탈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범행에서는. 그럼 이게 시골 마을의 오지 마을일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그렇죠. 그런 건 진입과 이탈에서 어쨌든 동네 주민들한테 안 걸리고 이탈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끼리 지금 이탈 내용도 전혀 목격자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탈도 신속하게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아이를 지금 산 위로 끌고 갔다며요. 네. 그러면 거기까지 끌고 갈 때 남자 혼자는 안 했고 2명 이상이라고 놓고 본다면 이들이 뭐 산을 넘어서 무슨 뭐 북파공자원 아니고 날아갈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뭔가 차도 대기 해놓고 준비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일단 제 생각에는 만약에 원한이라 한다면 그 아이들이 원한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복수일 가능성이 많죠. 저도 그렇게 좀 이해가 되네요. 뭔지 그리고 몰라 내용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경찰이 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몽타주도 작성해서 한 5,000부 배포하고 이랬는데 이제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이 사건이 이제 긴가민가 계속 이렇게 이제 어렵게 꼬이고 있는 이런 와중에 할아버지는 결국 지병으로 사망했어요. 아이고 어떻게? 저는 할아버지가 키맨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할아버지가 사망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물론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이제 허양 부모들이 허양이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는 걸 말을 안 했어요. 병원에 있을 때. 예, 말은 안 했어요. 그래서 네. 모르고 돌아가신 건 맞는데 근데 이 할아버지가 말한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교수님? 그 허양의 부모들한테 네. 그 여자한테 빌면은 아이 돌려보낼 거다. 그 여자한테 빌면 그 여자가 아니라 그 사람한테 그 사람에게 빌면 돌려보낼 거다. 이거는 할아버지가 뭔가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면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 화풀이로 들어와 가지고 공격을 했던 거고 그 화풀이로 애를 끌고 간 건데 빌으면 애를 돌려보낸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네. 그렇다면 할아버지가 뭔가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높은 거죠. 이건 진짜 할아버지가 키맨이죠. 유력한 얘기네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은 경찰이 다시 만약에 재수사를 한다면 할아버지가 시내에 댕기면서 폐지 수집하고 댕겼다. 네. 폐지 수집하고 막걸리도 한 잔씩 하고 어울렸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할아버지가 폐지 수집을 활동을 하면서 할머니들도 꽤 많고 네. 할머니 폐지 수집한 할머니들도 있고 그 폐지 수집 활동하면서 만났던 그 범위에 있던 사람들 네. 그 사람들 사이에 할아버지하고 무슨 갈등 감정 관계, 네. 갈등 관계가 있었거나 예. 또 특히 나이 먹은 사람들끼리 또 여성 할머니 만나갖고 막 그런 관계도 있잖아요. 그런 관계 속에서 할아버지가 혹시 행여라도 어떤 실수가 있었거나 잘못한 일이 있었는지 이런 거 등등을 저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시기로 시간이 지금으로 돌아. 한참 경과되긴 했는데 그래, 그게 그럼에도 가장 불구하고. 핵심인 것 같아요. 그죠? 봐도 할아버지의 인간관계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저는 키맨이라고 보여요. 예. 얘한테 무슨 감정이 있겠습니까? 아유, 그리고 애한테 얘가 감정이 있으면 다이렉트로 치고 들어왔죠. 예.
근데 할아버지한테 들어가서 너는 맞아야 돼, 죽어야 돼 이 새끼야 그랬다는 거 보니까 네. 분명히 할아버지한테 감정이 있는 거고 콩 4시 10분경에 거기를 들어왔다 아주 차곡차곡 계획에 의해서 들어온 거고 네. 걔도 아마 줄을 끊어갖고 걔를 내쫓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저는 거기다 뭐를 하나 또 좀 부과시키고 싶으냐면 싸나운 게 우리가 못 건드릴 것 같죠. 네. 나 아까 걔가 우웅하고 무서워서 꼼짝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걔가 개도둑놈한테는 꼼짝 못해요. 네. 진짜 그 싸나운 개도 있잖아요. 개 전문으로 훔치는 놈하고 눈 딱 마주치니까 그냥 꽁지 내리고 가만히 있더라고. 난 그걸 직접 봤어요. 걔 냄새가 난다며요. 그러니까 개도둑놈을 사람한테는. 데리고 하도 개 훔친 새끼가 있어서 그 놈을 자 검거해가지고 진짜 싸나운 게 있는데 데리고 댕겨서 우리도 그게 이해가 안 돼서 내가 개도둑놈 건 몇 건 했네. 근데 꼭 개도둑놈 사건을 하고 나면 재수없는 게 한두 건씩 나한테 오더라고. 근데 개도둑놈이 진짜 엄청 싸나운 게인데 잡아갔다는 거야 이놈이.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진짜 개도둑놈 데리고 가서 우리가 실험해봤어요. 네. 근데 개도둑놈이 갖고 그 싸나운 게하고 눈 딱 마주치고 그건 뭐 몇 초도 안 돼. 걔가 그냥 눈 딱 깔더라고.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면 요 사건 재수사를 만약에 한다면 할아버지 주변 할아버지 범위 거기에 연관된 사람들 조사하는 것도 1번이고 두 번째는 개 다룰 줄 아는 거. 그러니까 저는 교수님과 그 비슷한 생각인데 지금 이제 침입한 시간보다 최소한 한두 시간 더 일찍 도착했을 것 같아요. 미리 와서 미리 와서 그 개한테 이제 먹을 거 있잖아요. 먹을 거에다 약을 집어넣고 던져주고 그럼 걔가 먹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럼 걔가 기절을 하거나 뭐 사망을 하던가. 근데 그러면은 줄을 끊을 필요 있나? 줄을 끊어서 걔를 옮겨버린다? 옮겨버려야 될 아니지 죽어버리면 그 자리 놔둬도 상관없고. 근데 거기에 뭘 썼는지 또 드러나니까 제 입장에서는 제가 범인이라면 약을 쓴 거를. 그게 제 추정이에요 그냥 교수님. 그러니까 개장수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개를 치워버리고 그 상태에서 들어가지 않아요. 왜 얘네 지금 용의주도 하거든요. 왜 그러면 굉장히 치밀해요. 예, 그러면 순식간에 빠져나갔기 때문에 아예 저는 준비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추정인데,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걔도 처리하려고 사전에 무슨 생각을 했던 네, 거예요. 그러니까 걔 처리까지도 연구를 하고 온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 놔주거나 네. 아니면 제 앞에서 어디로 내쫓거나 아니면 네. 뭐 죽이거나 하여튼 개 처리했어요. 근데 걔는 뭐 그 정도 큰 개라면 남이 왔을 때 무조건 짚고 공격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걔도 발견 못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걔도 지금 뭐 죽여서 데려갔던 아니면 그냥 교수님 말 따라 개장수 같은 겁나서 도망가니까 풀어줬던 뭔가 조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개 연관된 것도 차관에서 수사에 한 축으로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저는 이 사건은 할아버지 폐지 활동하면서 할아버지가 만났던 모든 인연들 조사를 해보는 게 좋아요. 예,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분명한 할아버지 감정이 있는 사람. 예. 할아버지가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할아버지를 미워하는 자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 이유 없이. 왜 그러면 폐지도 죽다 보면 자기 바운더리 영역에 와서 다른 지역에 계신 어르신이 와서 폐지 주스면요 그거로 싸우더라고요. 그 쌈나는 과정에서 또 일방적으로 무슨 그쪽이 이 할아버지한테 당해서 할아버지한테는 감정이 있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뭐 음해하는 얘기 듣고서 또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 자손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빌면은 돌려보내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아버지가 했었다는데 그거는 할아버지는 뭔가 추정하고 있는 게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뭔가 나한테 공격할 그 빌미가 있는 사람이 있겠거니 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건은 정말 대구 초등학생 납치 살인 사건은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이거. 애기가 너무 불쌍하네요. 애기가 너무 불쌍하잖아 이거. 풍족하게 살지도 못했고 할아버지랑 힘들게 살았는데 그냥 어느 날 자다 말고 애는 그냥 끌려가가지고 그냥 야산에서 알몸 상태로 그냥 죽어서 발견된 거예요. 참 그러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하늘이 있다면 이 범인은 꼭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됩니다. 이런 어린애, 그 피지도 못하는 어린애 갖다 이렇게 잔인하게 죽인 놈의 새끼들이 이거 발 뻗고 잔다면 이게 세상이 이건 세상 아니죠. 아니에요. 잡아야 돼요. 이거 꼭 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경찰이 저는 노력 많이 했겠죠. 대구 경찰이 얼마나 뭐 열심히 했겠습니까? 달서 경찰서 뭐 이런 데서 열심히 했겠지만. 요거 어차피 미제 사건 아닙니까? 미제 사건, 살인 사건 미제 사건 공소시효도 없으니까 앞으로 수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꺼내서 할아버지 주변 분명한 건 할아버지가 키가 있어요, 뭔가. 그리고 지금 이 허양의 부모님은 살아계실 거 아니에요. 부모님 대상으로 해서도 좀 자세히 물어봐서
아유, 그 동생은 뭐예요? 잡았으면 동생은 좋겠습니다. 갑자기 친한 언니 사라져가지고. 그러니까요. 이 동생도 엄청난 트라우마 속에 살 거예요 아마. 텐데, 지금 성인 됐을 텐데. 네. 요거 좀 꼭 좀 검거해가지고 이 범인 처벌했으면 이 좋겠습니다. 법인들 지금 밥 먹고 잘 텐데 젊은 사람들 같잖아요. 아무래도 나이가 그래요, 많아봐야 그럼요. 지옥 갈 겁니다 인간들. 이거 꼭 좀 잡아서 예. 그 허영의 한을 좀 풀어줬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이, 교수님 오늘 미자 사건 좀 찝찝하지만 네. 그냥 그 했습니다. 네, 디테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